들어봐. 일단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 잘 들어. 26쪽. 네, 팩토리얼이라는 기호를 좀 써야 되거든. 느낌표로 쓰잖아요. 이렇게. 이거 배우셨어요? 네. 예를 들어서 4 팩토리얼이라는 기호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중요한 게 이 4부터 연속해서 이렇게 곱하는 거야. 어디까지 곱하냐면 무조건 1까지 빠짐없이 쭈루룩 다 곱해줘야 돼. 이걸 줄여서 4 팩토리얼이라고 써요. 근데 이걸 안 써도 되는데 워낙에 이제 경우에서 하다 보면 이렇게 연달아 뚜루루루 곱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기호를 써가지고 표현을 한다고. 알겠죠? 이렇게 됐는데 중요한 건 요거야. 잘 봐. 응? 4 팩토리얼에다가 5를 곱해봐. 개천재. 어떻게 알았지? 좋아. 기말고사 기대된다.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점수 떨어지진 않으면 돼. 여기 5팩토리얼인데 봐봐. 그럼 4 팩토리얼에다가 5도 곱하고 6도 곱하면 어떻게 돼? 이건 6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연산을 좀 익숙하게 하시면 되고 나누기 경우도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10 팩토리얼이 이렇게 있는데 밑에다가 10 곱하기 9로 나누는 거야. 그럼 이제 10하고 9가 사라지니까 몇 팩토리얼이야? 8 팩토리얼이야. 그죠? 요게 감이 좀 오지. 그치? 근데 요게 이제 문자로 나와. 문자로. 잘 봐. 문자로 여기에 n-1 팩토리얼이 있어요. 여기다 n을 하나 곱했어. N 팩토리얼? 이거 n 팩토리얼이라는 거 이해가? 아니요. 이게 보세요. 이 n-1 팩토리얼 써보면 n-1부터 하나씩 줄여지는 거니까 쓰려면 n- 이렇게 쓰거든. 마치 얘가 5면 얘가 4 이런 상황이지. 그 다음 뭐겠어? n-3. 그래서 바바박 가다가 마지막에 곱해지는 게 얼마까지야? 1.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를 n-1 팩토리얼로 쓰는데 여기 n이 하나 곱해잖아. 요 n이 요 녀석보다 하나 더 큰 숫자니까 요 앞에 n이 곱해지는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면 이게 몇 팩토리얼이냐고? n 팩토리얼인 거지. 그죠? 그래서 n-1 팩토리얼에 n을 곱하면 응? 이해가 가? 그러면 n 팩토리얼에다가 아무래도 불안해. n 플러스 1 곱하고 n 플러스 2도 곱했어. 두둑 곱했어. 그러면 이거 몇 팩토리얼이야? N 플러스 2. 그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 가면 돼. 알겠죠? 이해 안 가요? 잠깐만. 야, 내 말 듣고 있는 거 맞지? 보세요. 야, n 팩토리얼의 의미가 뭔지를 옆에다가 머릿속에서 써보는 게 이게 n부터 차례대로 얼마까지 곱해지는 거야? 이렇게 하나씩 줄여가는 거야. 표현이 이렇게 된다고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얘보다 하나씩 줄여간다는 표현일 뿐이야. 그래서 빠바박 가다가 마지막에 1까지 곱해진 게 n 팩토리얼이야. 알겠니? 그런데 여기에 얼마를 곱해? 그러니까 요 앞에 n 플러스 1 하나 더 추가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또 n 플러스 1이니까 요 앞에 또 하나 더 추가되는 거니까 이걸 앞에다 두 개를 추가하면 이게 n부터 곱해지는 게 아니라 n 플러스 2부터 차례대로 곱하게 되는 상황으로 바뀌잖아. 그러니까 요걸 한 번에 쓰면 n 플러스 2부터 차례대로 1까지 곱한 거니까 이렇게 된다. 마치 4 팩토리얼에다가 여기 앞에다 5도 곱하고 6도 곱해. 그럼 이게 6부터 5까지 해서 뚜루룩 해서 어디까지 곱해지는 거냐? 1까지 곱해지는 거니까 얘를 뭐라고 써도 돼. 그치?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아. 이해가 가? 응, 그치? 이렇게. 그러니까 문자로 나왔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만약에 n 팩토리얼인데 n부터잖아. 근데 n 플러스 1 곱해져 있으면 n 플러스 1 팩토리얼. n 플러스 2까지도 곱해져 있으면 n 플러스 2 팩토리얼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뚜루룩 곱해진 거야. 알겠죠? 이렇게 팩토리얼. 됐지? 아, 그리고 참고로 니네 0 팩토리얼이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지. 왜냐면 이게 1까지 곱하는 건데 말이 안 돼. 그래서 요거는 수학에서 그냥 1로 정의해. 정의라는 의미가 뭐냐면 닥치고 그냥 이렇게 쓰세요야. 이유를 묻지 마세요. 그러니까 편의상 이렇게 씁니다. 왜 이렇게 쓰는지는 나중에 알려줄게. 야, 0 팩토리얼은 말이 안 되지. 근데 얼마로 봐? 그냥 1로 보세요. 1 팩토리얼은 얼마야? 1 팩토리얼. 1이죠, 이건. 이건 1부터 1까지 곱하는 거야, 1 팩토리얼. 2 팩토리얼은 얼마지? 이건 2죠. 3 팩토리얼은? 이거는 4함이 1이니까 6이야. 4 팩토리얼. 24. 오, 개천재. 5 팩토리얼. 120. 요거는 외워두세요. 왜냐하면 5 팩토리얼 계산할 일이 많거든. 이거는 암기를 해놔. 5 팩토리얼이 120이야. 6팩이 얼마일까요?
720. 그러니까 5팩이 120이라는 걸 기억하면 6팩은 여기다 6 하나만 추가해 주면 돼. 이게 팩토리얼이에요. 이해돼? 네. 질문 있어요. 없지? 괜찮지? 그러면 그 다음에는 P를 설명할 거야. P 배웠지? P. 그치?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이거 알려줄게. 일단 이건 지우고. 설명 안 하시잖아요. 경수쌤 도대체 누구야? 귀여운 쌤이. 누군데 이렇게 저도 시트 클래스. 경수쌤이 콤마라고 하셨다고? 콤마 또는을 보통 이게 희한한데 교육청에 신고해야 돼. 이거 헛소리하면 신고해야 돼. 가끔 이상한 걸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달라요. 아니야, 달라. 쌤이 엄청난 영어 발음을 해. P는 퍼뮤테이션이라고 해요. 퍼뮤테이션이라고 해요. 뭔 뜻인지 몰라도 돼. 그냥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예를 하나 들어줄게. 자, 사람이 아니다. 이거 더 본질적으로 이렇게 돼. 서로 다른 5명 하자. 5개.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서로 다른 게 5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5명이 있다고 생각하면 제일 좋아. 사람이 5명이 있는데 이게 같은 사람이 있으면 완전히 상황이 달라져. 그러니까 항상 빨리 와, 빨리. 서로 다른 5개라는 게 중요해. 서로 다른 5개, 자가 왜 이상?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3명을 뽑아서 뭐 개라 그랬다, 명도 했다가 3개. 3개를 잘 쳐야 돼. 뽑아서 나열을 하는 거야. 나열은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 거지. 알겠죠? 이게 봐봐. 야, 여기 3개 있어. 이렇게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잘 들어.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이랑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이랑 이게 순서 나열은 같은 나열이야, 다른 나열이야. 요거랑 요거랑 다른 거지. 그러니까 나열이라는 거는 순서가 바뀌는 걸 다 세란 얘기예요. 알겠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 우리가 원래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A, B, C, D, E 5명이 있는데 여기서 일단 3명을 먼저 뽑아야 돼. 근데 A, B, C 3명을 뽑을 수도 있지만 A, C, D 3명을 뽑을 수도 있고 3명을 뽑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 그리고 만약에 A, B, C를 뽑은 다음에 또 순서대로 배열하면은 A 오고 B 오고 C 올 수도 있고 B 오고 A 오고 C 올 수도 있고 이게 되게 많다고. 그러니까 일일이 이걸 쓰기에는 너무 할 게 많잖아. 그래서 이제 구조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안 어렵더란 말이지.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일단 세 자리가 이렇게 있는 거야. 한숨 누가 쉬었어? 세 자리가 있는 거야. 여기에 올 수 있는 사람 수가 몇 가지야? 5가지. 5가지지. 근데 그거를 숫자로 5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실제로 어떻게 들어가냐면 A가 올 때도 있고 B가 올 때도 있고 C가 올 때도 있고 D가 올 때도 있고 E가 올 때도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5개가 생기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첫 자리에 만약에 A가 왔다고 치면 두 번째 자리에는 몇 명이 올 수 있어? 4명이지. A를 빼고. 그러면 여기에서 가지가 몇 개 쳐져? 4개. 4개 쳐지죠. 이걸 수형도라고 하거나 아니면 가지치기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 쓸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4개. 뭔데? B, C, D, E야. 그리고 나서 또 앞에 B가 왔을 때를 막 가지를 쳐야 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이거야. 맨 앞에 A가 와도 그 다음에 몇 가지가 돼? 그치? 그리고 B가 와도 그 다음에 역시 몇 가지야? C도. 그러니까 어차피 요게 앞에 뭐가 오든 간에 그 다음에 가지는 다 4개이라는 게 확실하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경우의 수가 토탈 몇 가지가 되냐면 하나당 4개씩 파생되니까 5개가 4개씩. 이거 5 곱하기 얼마야? 4. 그래서 20가지가 된다라는 걸 그냥 곱하기를 계산을 한다고. 알겠죠? 여기서 핵심은 이거야. 요 5개가 뭐가 맨 앞에 오든 그 다음에는 가지가 4개 쳐진다는 게 중요한 거야. 아이씨 듣고 있냐고. 4개. 알겠지? 근데 만약에 잘 봐. 얘랑 얘가 오면 가지가 3개 쳐지고 얘랑 얘가 오면 가지가 4개 쳐진다 이러면 이걸 구분해서 따로따로 계산을 하는 거지. 알겠지? 이 새끼 불안한데. 그 다음 마지막 여기 3번째 자리에는 여기에 만약에 B가 왔다면 이제 몇 가지의 가지가 쳐지는 거예요? 3가지. 근데 이것도 누가 여기 2번째 자리에 왔든지 간에 다 3가지라는 게 확실하잖아. 그래서 가지를 다 쳐보면 처음엔 5개 당 4개 당 3개 이렇게 되니까 경우의 수는 토탈 어떻게 계산해?
그렇지. 이렇게 하면 이게 몇 가지예요? 60가지죠. 그래서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해서 구분하면 60가지가 나온다. 이런 계산을 우리가 순열이라 그래. 퍼뮤테이션이라고 해요. 순열. 알겠지? 이게 순열이야. 5명 중에 몇 명 뽑았어? 3명 뽑았지. 그치? 그래서 요거를 기호로 쓴다고 지금부터. 기호를 이렇게 쓰잖아. 가운데 뭘 써요? 대문자. P를 쓴다고. 그리고 여기 앞에다가는 몇 명 중에를 쓰는 거야. 몇 명 중에야 지금? 5명 중에 이거야. 알겠죠? 근데 핵심은 여기에 서로 다른 5이야. 누가 맛있는 걸 땄네. 서로 다른 5. 그리고 여기는 몇 명 뽑아 나열할지를 쓰는 거야. 지금 몇 명 뽑아 나열인 거야. 3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표현이 나오면 계산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5개가 서로 다른데 그중에 3개 뽑아서 빵빵빵 나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봐야 돼. 계산은 3자리가 있으니까 처음에 5명이 오는 거야. 그 다음 몇 명이 와? 그 다음 몇 명이 와? 3명. 그래서 맨 앞에 써 있는 숫자로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숫자의 개수만큼 이렇게 3개를 곱하시면 됩니다. 그게 OP3이에요. 알겠어? 그리고 이제 비밀 하나 말해줄까? 이거 몰라도 문제 푸는 거랑 전혀 관계가 없어. 왜냐면 이거 몰라도 그냥 풀려. 너 생각해봐, 내가. 야, 이렇게 5개 중에 3개 뽑아서 나열하세요. 그러면 그냥 5, 4, 3 할 거 아니야. 굳이 P를 이렇게 써야 돼? 안 써도 돼요. 이걸 쓸 필요가 없어. 있어는 보이지, 그치? 쓸 데는 없다 이거야. 자, 잘 봐. 10명 중에 5명을 뽑아서 나열해 본다. 그러면 자리가 몇 개 있는 거야? 10개. 5개가 있는 거야. 그치? 그럼 10명이니까 여기 올 수 있는 사람 수는 몇 가지? 그 다음에 9, 8, 7, 6 하시면 되고, 이걸 굳이 내가 기호로 멋지게 좀 써보고 싶다. P를 쓰시고 앞에 얼마 써야 돼? 10. 여기 5 이렇게 하면 돼. 알겠죠?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가 돼? 이해가 돼? 이해가 되냐고. 너무 잘 돼요. 됐지? 그 다음에 또 있어. 잘 봐. 이거를 팩토리얼로 표현하는 거야. 우리 팩토리얼 배웠잖아. 이 팩토리얼로 표현을 할 건데 잘 봐. 요거는 지금 5부터 시작해서 3에서 끝나잖아. 이게 팩토리얼로 표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면 팩토리얼은 1까지 가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잘 봐!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팩토리얼로 만들고 싶으면 원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만 있었다고. 이게 중요해. 그럼 여기 뒤에 얼마를 추가해야 돼? 근데 여기다 곱했으면 밑에도 똑같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이거를 팩토리얼로 써보면 분모가 몇 팩토리얼이에요? 5 누구야? 분모. 분자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 가? 이렇게 되지. 근데 잘 봐. 여기 앞에 써 있는 5가 분자 팩토리얼로 와요. 보이지? 근데 여기는 2잖아. 이 2가 뭐냐면 5에서 3개를 뺀 나머지 개수니까 얘네들을 빼는 거야. 뭐 한다고? 빼라고. 빼서 그게 분모 팩토리얼이에요. 공식을 쓰면 이렇게 돼. 하나 해볼게. 10P5야. 그러면 분자는 몇 팩토리얼? 분자요. 분자. 위에요. 10팩토리얼. 분모는 빼야지. 몇 팩토리얼이야? 5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 구조가 이렇게 돼. 알겠지? 그러면 이거를 이제 책에 보면 문자로 표현해 놨는데 그게 NPR이야. NPR 다 배웠잖아. 학교에서 진도 나가신 분. 수업을 잘 안 해요. 아니 나한테 아까 진도 겁나 빨리 나갔다고 막 자랑하더니 NPR 배웠을 거 아니야. 자, 다소라 불러. NPR은 분자가 얼마예요? 분수로 쓰면 N이야, N 팩토리얼이야. N 팩토리얼. 분모는 뭐야? 둘이를 빼야 되니까 여기는 N 빼기 R 한 다음에 괄호 치고 뭐야?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공식이 이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근데 내 말 명심해. 잘 봐. 만약에 문제에서 10P3이 나왔지. 그러면 이거 너희 계산할 때는 그냥 10 곱하기 9 곱하기 8 해서 끝내야 돼. 이거를 멋있게 푼다고 또 미친 짓을 해가지고 이거를 분수식으로 또 굳이 써요. 분자가 10팩토리얼, 분모는 둘이 빼니까 몇 팩이야. 이러고 또 약분을 또 열심히 한다고. 야, 10팩에서 7팩을 약분하면 10팩에서 7팩을 약분하면 7 이후로는 다 사라지지. 그러니까 뭐뭐만 남아.
그러니까 이 짓거리를 하는 애가 바보라고. 이거 뭐하러 이렇게 풀고 있어. 그냥 바로 푸세요. 알겠죠? 알겠지? 그리고 P라는 기호는 굳이 안 써도 돼. 계산 바로 할 수 있냐 바로 하세요. 꼭 막 나열하라 그랬더니 이게 P로 어떻게 표현되지? P 쓰고 다 필요 없어. P는 필요가 없어. 이거는 그냥. 이거는 C를 하기 위한 빌드업이지 P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알겠냐고? 알겠어? 알겠지? 오케이. 됐어. 그러면 된 거야. P 됐지 진짜? 그럼 C 할게. C 할게. C 한다. 잘 들어야 돼. P는 왜 배운다? C를 하려고. 쌤 얘가 개졸리다. 개졸리다고. 야, 얘 아까 농담 왔어요. 너 아까 자는 거 내가 봤어. 너 진짜 농담이 아니고 잤다 깨면은 다음 생애야. 너무 좋아. 다음 생에 갑자기 막 하늘을 날고 있을 수도 있어. 실수할 수도 있지. 파리로 태어난 거지. 잘 들어야 돼. C 간다. C. 컴비네이션. 이건 컨비네이션이에요. 일명 과자 고르기. 야, 편의점 가서 과자 3개만 골라. 홈런볼 고르고 뭐 새우 조리뽕. 아이, 잠깐만. 홈런볼 조리뽕 뭐 초코송이 뽑았어. 근데 이게 어차피 3개 사가지고 갈 건데 뽑는 순서가 관계가 있어 없어? 없지. 있어. 그래서 이 컨비네이션은 몇 명 중에 몇 개를 뽑아서 끝나는 거야. 나열이 아니야. 그냥 뽑으면 끝나는데 문제가 뭐냐? 이걸 계산을 하려 그러면 쉽지 않아요. 쉽지가 않아. 봐. A와 B와 C와 D와 E가 있어. 서로 다른 몇 개가 있어요. 이 중에서 뽑아가지고 바구니에 담을 거야. 3개. 니네 이거를 만약에 나름 계산을 하려고 덤벼보면 생각보다 계산이 힘듭니다. 왜냐면 이게 순서가 바뀌어도 어차피 A, B, C는 똑같거든. 그래서 내가 이걸 직접 써볼게. 일단 잘 봐. A, B, C가 오잖아. 그 다음에 얘는 고정을 시켜놓고 A, B는 그대로. 여긴 뭐 와야 돼? D. 그치? 그 다음에 A, B는 고정시켜놓고 마지막에 또 뭐야? E. 그래서 A, B, U는 끝났고 그 다음에 A, C를 해. A, C 얼마? D. A, C. A, C, B요? A, C, B는 있잖아요. 아니 이게 뽑기라니까. 그치? 이렇게. 얘랑 얘는 그러니까 이게 A, B, C랑 B, A, C가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같은 경우. 지금 뽑기 하는 거예요. 과자 뽑기. 순서와 관계가 있어 없어? 없다. 그러니까 순서와 관계가 있으면 좀 편해. 처음에 이게 5개, 4개, 3개 곱하면 끝나거든. 근데 순서와 관계가 없으니까 문제는 계속 앞에 거랑 겹치는지를 봐야 돼. 그래서 이걸 일일이 나열하기가 편해, 불편해? 불편하다고. 불편하다고. 그 핵심이야. 불편하다고. 불편해. 알겠니? 그래서 잘 들어야 돼. 이거는 계산을 해야 돼. 공식을 써야 된다고. 오케이? 조립제법 쓰는 것처럼 그 툴을 써야 돼. 그게 바로 컨비네이션이야.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이해를 좀 시켜줄게. 잘 들어야 돼. 잘 봐. 제발 부탁이야. 잘 봐. 야, 수학자들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야, 씨, 이거를 순서 상관없이 뽑기 하려니까 겁나 짜증난다. 이게 뽑다 보면 앞에 거랑 중복되는지를 계속 봐야 되잖아. 왜냐면 순서가 바뀌어도 앞에 거랑 내용물로 똑같으면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일단 첫 번째. 순서대로 나열해. 잘 봐. 아까 내가 말했지. 한 놈, 두 놈, 세 놈에 순서를 구분했을 땐 첫 번째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5개. 그 다음 두 번째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4가지. 그 다음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라고. 그래서 몇 가지야? 60가지야. 근데 이거를 내가 잘 봐.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이거를 내가 60개를 진짜 써볼게. 쓴다. 쓸 거야. 잘 봐야 돼. 써. 야, 자면 안 돼. A, B, C 썼지. 그 다음에 A, C, B 썼어. 엄연히 순서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순서는 다르지. 그잖아. 순서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요 안에 60가지 중에 요게 이제 한 개씩 들어있다고. 그 다음에 또 뭐 쓸 거냐면 A, 아니다. B로 시작한다. B, A, C. 그 다음에 B, C, A. 그 다음에 C로 시작하는 거. C, A, B. C, B. 오, 개천재. 그렇지.
근데 이렇게까지 자르면 이게 A, B, C 세 개를 써서 만들어낸 순서예요. A, B, C만 쓴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요 6개가 60개 중에 하나씩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걸 써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물어볼게. A, B, C 세 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이게 몇 가지 경우야? 6가지가 아니라 얘 세 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몇 가지? 6가지. 그거 계산 짧게 하려면 몇 팩토리얼 하면 돼? 3팩토리얼 하면 돼. 세 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니까.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요 3팩토리얼 가지가 순서대를 다 구분하면은 3팩토리얼 가지지만 순서는 무시하고 몇 개 뽑았냐 했을 때 3개만 뽑았으면 이거 전부 다 누구만 뽑은 거야? A, B, C만, B, C만 뽑은 거야. 그러니까 과자 살 때 이 6개가 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알겠지? 순서는 다르지만 순서 상관없잖아, 과자 살 때. 그래서 이걸 몇 가지로 세는 거야? 한 가지로 센다고. 이게 한 가지라고. 알겠냐? 아니, 순서대로 나열하면 이게 다 다른 경우지만 뽑기만 한다면 이게 다 무슨 뽑기야? A, B, C 뽑기니까 같은 경우라고. 근데 꼭 다 다른 걸 뽑아야 돼요. 한 개씩밖에 없거든. 아, 그건 없고 한 개씩. 그치? 서로 다른 5명이 한 명씩만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몇 가지가 된다고? 한 가지. 그럼 이게 이런데 세트가 계속 들어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잘 들어야 돼. 지금부터 순서대로 나열까지 하면 계산이 편해서 60가지라고 했는데 이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순서를 취소한다. 순서 배열을 취소시킵니다. 취소. 그래서 이 3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야. 3팩토리얼로 왜 나누냐면 나누면 그 3팩토리얼 가지가 전부 다 한 개가 돼버려. 나누기라는 거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계산이 편하니까 순서대로 나열을 하고 순서대로 나열한 걸 취소한다고. 그러면 뭐가 남아? 뽑는 경우의 수가 남는다. 아유씨, 감동도 없고 이 새끼들. 그냥 그런갑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야. 잘 보세요. 결론이 이거야. 만약에 너희한테 5명 중에 3명을 뽑기만 하세요라는 상황이 벌어져. 뽑아. 나열은 해, 안 해? 나열은 안 하는 거야. 그럼 이걸 계산 어떻게 하냐면 잘 들어. 5명 중에 3명을 순서대로 나열까지 하는 거야.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5명 중에 3명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한 거거든. 이거를 분모를 뭘로 나눠? 3명이 순서를 바꿔가면서 생기는 그 경우의 수를 나눠서 취소시키는 거야. 이게 3명이 순서대로 나열하는 이 경우를 한 가지로 본다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이해가 가? 순서대로 나열해 3명을, 그 다음에 순서대로 배열한 걸 취소시켜. 그럼 3명을 뽑는 경우로 계산이 짠하고 돼. 그래서 이 계산 툴을 쓴다고. 그래서 잘 들어봐. 그래서 이거야. 5명 중에 3명을 뽑기를 우리가 뭐라고 써요? 5C3. 그치? 이렇게 쓴다고. 근데 5C3을 계산할 때는 일단 5P3으로 계산해. 그 다음에 이걸 뭘로 나눠야 돼? 그렇지. 3명을 배열한 거니까 3명을 배열한 경우의 수를 뭐 한다? 나눠준다고. 어? 나눠.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느냐? 5명 중에 3명을 먼저 나열하고 5, 4, 3. 와가 아니라 뭘로 나눠? 3 팩토리얼 나누라고. 이거 얼마야 근데? 6 위에는 얼마고? 60 아, 그리고 이거 3일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런 거 약분 먼저 하시고 가세요. 그러면 편합니다. 알겠어요? 자, 연습해볼게. 연습, 한다. 10, 4. 자, 10C4. 10명 중에 4명 뽑아. 과자 10개 중에 4명 뽑아. 10명 중에 자는 새끼 4명 뽑아. 잘 봐.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고? 10부터 차례대로 몇 개 곱해? 4개 이게 순서대로 나열한 거야, 4명을. 그리고 이건 순서 나열은 필요 없이 뽑는 경우만 따지는 거니까 위에를 뭘로 나눠준다? 4팩토리얼. 실제 계산할 때는 4, 3, 1로 이렇게 쓴 다음에 똑같은 애 약분을 먼저 해. 4랑 묶어서 8을 날리고 3을 약분해서 3을 날려. 그럼 몇 가지 나와? 210가지로 나옵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OC 계산 어떻게 해? OC 분자. 그치? 밑에 얼마? 2팩. 약분하면 얼마야?
이렇게 계산. 응? 알겠냐고. 뭐 경우의 수 아직 하지도 않았어. 이거 빨리. 이거 계산법이야. 계산이라고. 자, 15C 10 15부터 얼마까지 곱해? 미쳤다. 몇 개 곱해? 이렇게만 쓰자. 10개를 곱한 다음에 밑에 뭘로 나눠요? 알겠어요? 이렇게. 자, 야, 이 봐봐. 선생님 이거 언제 곱해요?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숫자가 크잖아. 그래서 이게 엄청난 게 하나 있어. 와 대단해. 아직 소개도 안 했어요. 보세요. 이거 배웠지? 안 배우신 분 보세요. 얘들아, 잘 봐. 이름을 A, B, C, D라고 하자. 5명 있어요. 여기서 3명 뽑은 거랑 2명을 탈락시키는 거랑 경우의 수가 어떨 것 같아? 여기서 3명을 뽑는 거랑 네. 2명을 탈락시키는 거랑 다르죠. 다르네요. 똑같을까 다를까? 다르네요. 다르죠. 근데 생각해볼까? 여기서 3명을 뽑는 것과 여기서 2명을 안 뽑는 거랑 경우의 수는 똑같아요. 왜냐면 아니 생각해봐. 별거 아니야. A, B, C를 뽑으면 자동으로 얘를 안 뽑는 거잖아. 그리고 A, C, D를 뽑으면 B, E를 안 뽑는 거고. 어차피 5명이 있으니까 여기서 3명을 뽑는다는 거는 어떤 2명을 안 뽑는 상황이랑 똑같아. 계산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계산이 된다고. 5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거랑 5명 중에서 2명을 안 뽑는 거랑 경우가 똑같아. 이게 컨비네이션 특징이. 이게 똑같다고. 3명 뽑는 거랑 2명 뽑는 거랑 경우의 수가 똑같아. 알겠죠? 야, 여기서 내가 A, B, C 3개를 골라. 그럼 그 말은 D, E를 뭐 한 거야? 안 고른 거잖아. 그잖아. 3개를 고른 것과 2개를 안 고르는 경우는 경우의 수가 똑같이 나온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해. 이해 안 가도 당연한 건데. 실제 계산을 해보면 이 계산은 어떻게 해요? 분수 밑에는 3팩토리얼이고 위에는 5, 4, 3이지. 얘는 어떻게 됩니까? 위에. 밑에는 2팩토리얼이고 위에는 5, 4. 약분해보면 이거는 3, 2, 1로 펼쳐지잖아요. 3 약분하고 2 약분해서 곱하면 얼마야? 얘는 2 약분해서 곱하면 얼마야?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알겠죠? 아, 점점 눈을 감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이럴 줄 알았지만. 18. 18. 18이야. 알겠지? 18은 뭘로 바꿔요? 10C2로 바꿔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크면 반대로 이렇게 바꿔서 풀어도 경우의 수가 똑같아. C는 뽑기만 하면 되니까. P는 그러면 안 돼. C는 그래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렇게 바꿔서 풀고 이 계산은 분수인데 분자가 누구 곱하기 누구? 10 곱하기. 밑에는 2 곱하기 1. 약분하고 날리면 얼마? 40.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아니 미쳤나 봐요. 미쳤나 봐요. 여기 45예요. 알겠죠? 응? 됐어? 이렇게 그래서 P 하고 C가 이런 거예요. P는 솔직히 사용 안 해도 돼. 쓸 일이 없어요. 근데 C는 이 계산법을 이용하지 않으면 직접 세는 게 불가능해. 약간 직관적으로 판단이 안 돼. 그러니까 앞으로 뽑기만 하고 순서는 관계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렇게 C로 바꿔서 푸는 건데 이건 아마 주로 토요일 날 공부를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게 있다 정도 알고 계시고 오늘 할 거는 아마 거의 이런 PC 도구를 쓰지 않아요. 그냥 하나씩 다 세는 연습을 먼저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니네 명심할 게 지금 이 C랑 P가 경우의 수에서 요만큼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가 막 나오면 조건들이 걸리잖아. 그 조건들을 어떤 순서대로 고려를 하고 어떤 구조로 풀 거냐. 이게 중요한 거지. 요거는 그냥 계산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그냥 방정식, 부등식 같은 거 풀 때 이게 조립제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어떤 구석에 있는 공식인 거지.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라고. 알겠죠? 아니에요, 아직. 그래서 이제 얘 대충 이제 한번 봤으니까 1번만 할게요. 1번의 정답은 40이에요. 맞으신 분? 1번에 답 맞았다. 손 들어봐. 1번에 40.
좋네. 갑니다. 야, 이제 그만 자. 조는 사람들. 갑니다. 얘들아,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합의 법칙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느낌이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보세요. 전체가 요만큼이야. 이걸 세야 돼. 알겠어요? 이걸 세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칼자르시 딱 잘라가지고 여기를 정확하게 세고 이쪽을 정확하게 셀 수 있다면 전체 개수는 그냥 A랑 B랑 깔끔하게 뭐 하면 돼? 더하면 돼. 이걸 분류해서 더한다라고 해요. 알겠죠? 야, 그만 자. 똑바로 앉아. 자면 안 돼. 졸려도 참아. 알겠지? 이걸 분류해서 푼다 그래요. 근데 잘 보세요. 너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상황이 있단 말이야. 내가 이만큼을 세야 되는데 일단 내가 좀 계산하기 편하게 셌더니 여기가 요만큼을 세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셌더니 요만큼을 세게 된 거지. 그러면 A랑 B랑 그냥 더하면 돼, 안 돼? 이게 안 돼요. 왜냐면 가운데 부분이 중복해서 카운팅이 된 거니까. 이 가운데 부분을 한번 뭐 해야 돼? 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집합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A와 B의 무슨 부분? 공통 부분을 빼야 돼요. 저번에 3학년에서 그치? 그래서 뭐야 이거? 얘 왜 이렇게 깜빡깜빡해? 들어와? 됐어. 그래서 이렇게 내가 세는 경우를 잘라서 구할 때 이게 완벽하게 겹치는 게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가지고 겹치는 게 있으면 겹치는 부분을 한번 뭐 해야 된다? 빼야 되는 거야. 알겠죠? 이거 당연한 거야. 당연한 겁니다. 이걸 모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이고야. 야, 4로 나누어 떨어지는 게 몇 개 들었어요? 25개 25개지. 그치? 나누면 되는 거니까 얘가 25개. 5로 나누어 떨어지는 건 몇 개 들었어? 20개. 그래서 4랑 5의 배수가 25개, 20개인데 이걸 더하고 났더니 뭔가 좀 이상하지. 왜냐면 4의 배수 되는 것과 5의 배수 되는 게 공통인 게 있을 거 아니야. 가령 20 같은 거. 근데 20 같은 거는 여기서도 세줬고 여기서도 세줬으니까 공통으로 세줬잖아. 그래서 여기서 하나 뭘 빼야 돼요? 4랑 5의 공배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20의 배수를 뭐 해야 돼? 그치? 20의 배수가 몇 개인데? 5개. 이렇게 빼시면 돼. 그럼 몇 가지야? 40가지. 알죠? 겹치는 걸 뺀다고. 알겠지? 이게 합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건데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당연히 세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인데 이거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서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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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서로소 문제는 71을 먼저 소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소인수분해를 하시면 이게 2가 몇 개 들어가냐면 3개 들어가고 3이 몇 개 들어가요? 2개예요. 그래서 여기 사용된 소수, 즉 소인수가 누구랑 누구야? 2랑 2랑 3 3. 알겠지? 그러면 72라는 숫자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 소인수가 2랑 3인데 여기에 2의 배수가 왔어. 예를 들어서 2나 4나 6 이런 애가 오면 얘랑 얘가 공통인 약수가 최소한 이 정도 있는 거 아니야. 네. 그치? 잘 들어봐. 72에 여기가 2의 배수가 오면 얘랑 얘랑 공통인 약수가 1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 2도 있잖아. 2의 배수가 예를 들어서 뭐 2나 4나 6 이런 애들이잖아. 70이랑 2가 서로소예요? 아니죠. 왜냐면 서로소는 얘가 공통인 약수가 없어야 되잖아. 70이랑 뭐 5 같은 애 이런 애야 되는데 여기에 2의 배수가 오면은 서로소가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2의 배수를 뭐 해야 돼? 그치? 2의 배수를 제외해야 돼. 그런 식으로 따지면 또 3의 배수도 뭐 해야 돼? 제외해야 돼. 그럼 갑니다. 잘 보세요. 여기 1부터 72까지니까 숫자가 총 몇 개예요? 여기 봐, 여기 봐. 72개지. 이게 전체 개수야. 여기서 2의 배수를 뺄 거예요. 2의 배수가 몇 개 들었어? 1부터 72 중에 2의 배수 몇 개? 36개 들었지. 그 다음에 3의 배수 몇 개 들었어요? 20. 물통 소리 누구야 자꾸. 그거 그냥 놔둬. 놔둬. 여기. 그리고 문제가 있지. 2의 배수도 빼고 3의 배수도 뺐는데 2와 3의 공통인 배수가 6의 배수지. 6의 배수가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잖아. 얘도 때리고 얘도 때린 거 아니야. 그치? 한 대씩만 때려야 되는데. 그래서 얘랑 얘가 두 번 빼졌으니까 오히려 반대로 여기에 6의 배수를 뭐 해줘야 돼?
더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랑 여기랑 중복해서 뺐기 때문에 중복해서 뺀 거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6의 배수가 몇 개 들었어? 12개. 이렇게 됩니다. 계산. 서로선 이렇게 계속 거예요. 소인소분해를 먼저 하시고 2랑 3, 2의 배수 빼고 3의 배수 뺀 다음에 6의 배수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됐죠? 이렇게. 그래서 계산해보죠. 이 둘이 더하니까 얼마입니까? 60이죠. 그러니까 빼니까 12에다 계산하면 얼마인데? 24. 이렇게 되는 거지. 서로 되겠어. 질문? 됐어요? 그러니까 더할 때 중복인 게 있으면 한번 보정해서 빼줘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얘들 아까 우리 C도 배우고 P도 배웠는데 실제로 그걸 쓸 일이 많이 없어요. 이거 다 세야 돼. 갑니다. 요거는 답이 몇 가지야? 7개입니다. 7개. 그리고 여기 잘 봐. 이런 게 중요해. 여기 보면 주사위가 서로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주사위야. 그러니까 주사위에 이름이 있어요. A 주사위, B 주사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1, 2랑 1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순서가 배정이 돼요. 서로 다른 주사위이기 때문에. 알겠지? 내 말 듣고 있지? 린지 듣고 있지? 안 되는 것 같은데 저거. 그러면 나오는 눈의 합이 5인데 이걸 진짜로 막 다 세면 안 되고 일단 크게 분류를 좀 해보면 합쳐서 5의 배수가 되는 거면 합쳐서 될 수 있는 수가 5랑 또 누구야? 10이지. 이게 두 종류잖아. 그래서 이거를 분류를 해놓으면 편해. 그리고 실수할 확률이 적어. 이렇게. 그래서 합쳐서 5일 때를 합쳐서 10일 때 나눠놓으면 5일 때를 먼저 다 세고 빠짐없는지 조사하시고 10일 때 세면 되니까 이렇게 분류를 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랑 얘가 뭐뭐 있어? 1하고 4또 4또 그다음 이게 다른 거라고. 알겠지? 주사위가 다르니까 2, 3이랑 3이가 달라. 또 그 다음에 4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10인데 10은 일단 앞쪽은 작은 것부터 쓸게. 아무리 작아도 얼마는 돼야 돼요? 4는 돼야 됩니다. 뭐 있죠? 그 다음 6, 4. 이런 식으로 세면 얘랑 얘랑 더하면 돼. 지금 얘랑 얘랑 겹치는 경우가 없지. 당연히 이건 합쳐서 5 되는 경우, 이건 10 되는 경우니까 그냥 뭐 하면 돼? 둘이 더하면 끝나죠. 그렇죠? 이런 구조. 그래서 7개라는 거고. 이거 다 못 풀었을 리는 없고. 그 다음에 7번인데 7번. 얘들아, 이게 다 후반부의 작업을 위한 빌드업이야. 이게 이제 차근차근 돼야 중간에 안 막혀요. 여기 보시면 주사위가 3개입니다. 그러면 A 주사위, B 주사위, C 주사위라고 쓰시고 주사위가 다르니까 여기서 나오는 숫자가 위치에 따라 다르면 다 다른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합쳐서 6이 되는 경우인데 합쳐서 6이 되는 경우는 뭐 그냥 다 세야지. 근데 가급적이면 일단 앞쪽을 최대한 작은 거를 놓자고. 작은 거. 그럼 가장 작은 게 여기 1. 여기 1. 여기 얼마야? 4. 이렇게 한 가지. 그 다음에 여기는 아직 1로 유지하고 얘를 하나 올려. 얘는 얼마지? 그쵸? 그 다음에 여기 1, 3. 여기는 2. 됐죠? 1로 시작하는 경우 중에 이거 말고 또 있나요? 1. 그렇지. 그 다음 1. 맨 앞에 1이 되는 경우가 이거 말고 또 있나요? 없죠. 여기서 끝내야 돼. 이걸 중간중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맨 앞에 1이 오는 케이스는 이제 케이스가 끝난 거야. 그 다음에 이번에 앞에다 뭘 놓을까? 2를 넣읍시다. 2를 놓고 2는 고정시켜 놓고 여긴 최대한 작은 걸 넣는 거지.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 다시 2. 하나 올려? 그치. 그 다음에 여기 2. 하나 더 올려. 3. 더 있나요? 없죠. 이제 끊어야 돼. 이렇게. 그럼 맨 앞에 1 되고 2 되는 경우는 끝났고 4 되는 케이스를 해봅시다. 처음에 4가 왔어. 그 다음 최대로 작은 걸 넣으면 3은 안 해요. 큰일 날 뻔했네요. 미쳤나봐요. 3도 해야 돼요. 3 오면 그 다음 최대한 작은 거. 그 다음 3 오면 그 다음 또 있나요? 없죠. 여기 끝났죠. 그 다음 맨 앞에 4. 매일 작은 거. 여기는 1. 없죠. 끝났어요. 이렇게. 더 이상 없어요. 5가 들어가면 더 이상 안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 지금 이게 몇 번인 거야? 5번인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분류된 거냐면 맨 앞에가 1일 때를 먼저 다 세고 그 다음에 2일 때를 세고 그 다음에 3일 때를 세고 4일 때를 센 거야. 그치? 이렇게 맨 앞을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서 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어? 됐어? 됐지? 이거 맞으신 분? 저요. 틀린 사람? 틀렸다.
뭐 빼먹었어? 아니면 더 많이 됐어? 그냥 안 풀었어요. 에이씨 개새끼 씨. 됐죠? 지금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의미 아닌, 야 의미 아닌이란 말은 얼마부터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야? 0부터 들어가요. 0, 1, 2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요 녀석을 만족하는 애를 찾아야 되는데 잘 보시면 x 더하기 2y 더하기 몇? 3z. 여기 합쳐서 얼마 되게 해야 돼? 10. 근데 x랑 y랑 z 중에 가장 많은 변화를 주는 문자가 누구야? x야 z야? z지. 그러니까 항상 내가 숫자를 하나씩 넣을 때는 요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애부터 결정을 하셔야 돼요. 기본이야. 식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애부터 정해놓고 그 다음 상황을 보는 거야. 그래서 이걸 풀 때는 순서상으로 쓰는 거예요. x, 누구부터 우리가 쓴다 그랬지? z. 그러니까 z를 먼저 이렇게 표현하시고 그 다음 뭐 해야 돼? y, 그 다음 뭐야? z. 그래서 이걸 이제 순서상으로 쭉 쓰는 거예요. 처음에 z에다가 넣을 수 있는 값 중에 X는 x네요. 왜 z, y, z야? x야 x. 헷갈리면 안 돼. x? 초록색 없을까? x 됐지? z에다가 가장 큰 거부터 넣어볼까요? 가장 큰 게 누구야? 3이지. 이게 3이 x지. 3이 들어가. 그러면 여기 3 들어갔으니까 얘들이 합쳐서 얼마 해야 돼? 1. 그래서 생각을 해. 얘네들이 합쳐서 1이어야 되겠어. 써놓을게. 그러면 얘네들이 합쳐서 1이려면 여기 얼마 들어가야 돼? 0 들어가야지. 그럼 여긴 자동으로 얼마 돼야 돼? 이렇게. 그죠? 요거 있죠? 자, 그 다음에 z 이번엔 요거 하나 더 줄여가지고 얼마 넣을 수 있어? 그치? 2개 넣는 거야. 그럼 2개 넣으면 얘가 6이니까 얘네들이 합친 게 얼마면 돼? 4. 4가 되려면 y값 중에 가장 큰 게 들어갔을 때 y의 가장 큰 거. y의 숫자는 2. 그죠? 그러면 x에 뭐 들어가게 돼? 0이지. 그리고 또 있지.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있고 또 있잖아. 1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 여기에. 여기에 1이 들어가면 얘가 얼마? 2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차근차근 빼지 마시고 다 세세요. 마지막에 가장 작은 여기에 0 들어갈 때도 있잖아. 그럼 얘가 얼마면 돼? 4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가 몇 가지야? 저거 그만 딴짓해야 될 텐데 저거 집중을 못하게. 너 안 되면 여기도 안 친다. 작은 예원이 뭐야 저거. 누구 얘기를 하겠냐 저거. 계속 3만이 저거. 너 책상에 있는 거 빨리 공부할 거 빼고 다 정리해서 집어넣어. 빨리 싹. 아유 연병한다 진짜. 자가 어디서 올라오냐 지금. 아유 너 딴짓하지 마. 핸드폰 빨리 넣어. 빨리. 됐어 이제? 가위 넣어. 가위 왜 꺼내는 거야 가위랑 자를. 믿을 시간이야. 알겠지? 요렇게.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 앞에다 이제 뭘 넣어야 돼? 1, 그지? 여기 z, y, x 집중하세요. 그다음 1을 넣습니다. 1을 넣으면 여기 둘이 합쳐서 얼마가 되면 되냐면 7이 되면 되는 거지. 그럼 y에 가장 많이 들어갔을 때 얼마까지 들어가요? 3까지 들어갑니다. 그럼 여긴 다른 1이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2 들어가면 여기 2 들어가. 그럼 얘 얼마면 돼? 3이어야 되지. 사실은 요 마지막 건 안 써도 됩니다. 자동으로 뭔가 있긴 할 거거든. 1이면 여기 1이야. 그럼 당연히 못. 그 다음 마지막 빵이면 여기 그치 7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Z의 마지막으로 뭐 들어가는 경우? 0 들어가는 경우. 근데 요게 아마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0 들어가면 Y에 여기가 0 들어가면 얘네들이 합쳐서 10을 만족해야 되니까 Y 값의 가장 큰 게 누구지? 5 그죠? 그죠? 근데 여기는 아마 적당한 값인데 이거는 구해보면 얘가 0이거든? 그 다음에 얼마겠어? 그럼 얘는 얼마일까? 그치 이렇게 돼. 그러니까 여기 또 얼마? 3이면 여기 이렇게 자동이야 이제. 여기에 2면 여기는 6이지. 그치? 여기가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닌데 1이면 여기는 8이고 여기가 만약 0이면 이렇게 돼. 이렇게 세는 거야. 알겠죠? 가지를 쳐가면서. 그래서 여기선 1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9, 10, 11, 12, 13, 14개. 하품 그만하고. 지금 내가 C나 P를 써 안 써? 안 써.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걸 세부적으로 쓰는 거야. 자, 이걸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가 11번을 한번 구해보시는 겁니다. 11번을 한번 잘 구해보세요. 여기는 양의 정수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세면 돼. 그걸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학교에서 좀 어렵게 설명했을 수도 있어. 생각보다. 위에
또 소질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쓰다 보면 처음에 어렵다가 나중에 감 잡으셔가지고 잘 푸시는 분들 많습니다. 차근차근 쓰세요. 쓸 때는 나는 큰 것부터 쓰는 게 좋아 그럼 큰 것부터 쓰시고, 작은 게 좋아 그러면 작은 것부터 쓰시면 돼요. 나오나요? 됐네요. 차근차근. 세. 몇 개야? 자, 몇 개 나와요? 9개. 9개 나오면 난 정상적인 사람이구나 생각합니다. 이거 X부터 넣으셔야 되고 이게 자연수입니다. 이런 조건들 잘 보시고 1 집어넣으면 합쳐가지고 얼마나 돼야 돼? 1 집어넣었을 때는 6 돼야지. 근데 이제 좀 익숙해지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작은 숫자가 누구야? 근데 여기는 그럼 자동으로 얼마야? 5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만 몇 개인지를 결정해 주시면 되고 여기 2 들어가고 3 들어가고 4 들어가고 5 들어가고 얼마까지 들어가? 6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여기 6 들어가면 뒤에가 0이어야 되니까 안 되는 거야. 여기 뒤에는 안 구해도 돼. 사실은 적당한 값이 다 있습니다. 여기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가지가 5개가 쳐지는 거죠. 여기까지 5개. 그래서 이제 자르고 그다음 맨 앞에가 2면 둘이 합쳐가지고 얼마가 돼야 돼요? 4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1이면 3이고 2면 2고 3이면 1이고 가지 몇 개? 3개. 그 다음에 이제 3으로 가보면 3이면 여기까지 합친 게 2여야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가 뭐밖에 봐? 1. 끝났지? 이렇게 세시면 돼. 그래서 앞에 걸 이렇게 기준해가지고 구분해가면서 세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세요. 됐죠? 자, 이제 넘어갑니다. 14번으로 가시고 별표를 하나 해놓으세요. 요거는 나랑 한번 해보고 외워버리자. 마니또 알지? 마니또. 혹시 마니또 할 때 자기가 자기 거 선물 주는 경우도 있어요? 네. 아, 있으면 가끔 뽑아요. 이게 일종의 마니또 같은 건데 네 사람이 있는 거야. 이렇게 있어요. 그 얘 선물이 있고 얘 선물이 있고 얘 선물이 있고 얘 선물이 있는데 선물을 4개를 나눠 갖는 거야. 근데 자기 거를 가져가면 안 돼. 이런 걸 우리가 완전순혈이라고 불러요. 고급 영어로. 완전순혈. 이름이 있어. 왜 이름이 있냐면 특이해서 그래.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할 건 뭐냐면 여기다가 선물을 어떻게 받을지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건데 잘 들어봐. 만약에 누가 어떤 선물을 갖는지 상관이 없으면 A가 받을 수 있는 선물의 종류가 몇 가지겠어요? 4가지. 그 다음 얘는 3가지, 2가지, 1가지거든. 근데 이거는 얘가 받으면 안 되는 게 A를 받으면 안 돼. 얘는 뭘 받으면 안 돼? B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순열이 우리가 계산했던 대로 안 돌아가. 그러니까 어떻게 푸느냐? 직접 가지쳐야 돼. 근데 이거 시험 때 가지치려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 외울 거야. 이거 9개야. 몇 개라고? 9개. 이걸 4개짜리의 완전순열은 9가지입니다 라고 외워서 푼다고. 한번 해볼게. 봐. 자,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예요? 3개지. 누구 와? B 오거나 C 오거나 D. 이걸 내가 지금 왜 쓰냐면 앞에 누가 왔는지에 따라서 뒤에가 가지가 달라져. 그죠?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B가 왔다 쳐. 그럼 B가 사용이 된 거지. 그럼 A랑 C랑 D가 남아있는 거야. 그럼 여기에 뭐 올 수 있어? A가 와도 되고 아니면 C가 와도 되고 아니면 D가 와도 되지. 여기는 3가지. 그런데 여기라면 일단 하고 보자. 여기에 B, A가 왔으면은 남은 건 이제 C와 D인데 여기에 뭐 올 수 있어요? C는 못 오지. C는 자기 거니까. 맞아. C는 못 오지. 여기 D 오고 여긴 뭐 와야 돼? C.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가지가 한 개만 쳐주는 거야. 여기는 B랑 C가 사용됐으니까 B, C는 사용이 됐어. A랑 D가 남았어요. 그럼 여기는 뭐 올 수 있어? 일단 A도 올 수 있고 D도 올 수 있지. 근데 A가 있으면 이쪽에 이제 뭐 와야 돼? 근데 문제가 생기지. D를 받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야. 그럼 D가 오면 여기는 뭐 올 수 있어? A. 요건 괜찮은 거지. 그죠? 이렇게 하는 거라고. 내가 대신 해주잖아. D와 B와 D. 얘네 둘이 사용이 됐어. 얘랑 얘랑 사용이 됐네. 그러면 A랑 C만 남았잖아.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게 누구랑 누구야? 그치? C는 못 오지. A만 오는 거잖아. A만 하나 오고 A가 여기 왔으면 C는 마지막에 이렇게 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되는 경우가 몇 가지 생겨요? 세 가지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로 가보는 거야. 빨간색으로 할게. C야. 여기 이제 C가 왔어. 요거는 아직 안 썼고 요걸 쓴 거지. 그럼 남은 게 이제 A, B, D인데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누구야? A, B, D야 아니면 A, D야? A, D만 오는 거지. B는 못 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지가 몇 개밖에 안 쳐져. 2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야. 얘도 3개, 얘도 3개, 얘도 3개면 3 곱하기 3에서 끝내는데 앞에 누가 왔느냐에 따라서 뒤에가 달라지니까 이건 일일이 나열을 해볼 수밖에 없다고. C하고 A가 왔어요. C하고 A가 왔어. 그러면 B와 D만 남았네.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게 누구야? B. 근데 그냥 여기 B 오면 여기 D 와야 되잖아. 그럼 여기는 D가 와야 되고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뭐가 와야지? B. 요거밖에 안 되죠. 해보면. 그 다음에 여기에는 C와 D니까 C와 D가 사용이 됐어. 그럼 A, B가 남았네. 그럼 여기는 A가 오고 B가 온 다음에 여기에 B가 와도 괜찮고 여기에 A가 다시 와도 괜찮죠.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D예요. 파란색으로 합시다. D. 얘는 이제 아직 사용이 안 되고 얘가 사용이 된 거지. 그럼 A, B, C가 남았는데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누구랑 누구예요? A, B, C 세 개 남았어. 여기에 올 수 있는 거. 에? A랑 C. 그치? 그럼 여기에 A랑 D가 사용이 됐으니까 A랑 D랑 사용이 됐으니까 B, C가 남았거든요.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게 누구예요? B, C 다 옵니까? 아니면 B만 옵니까? B만 오죠. C 오면 안 되지. 같은 자리니까. 그럼 여기는 이제 마지막에 뭐 들어가? C. 그치? 그 다음에 이제 DC가 쓰였으니까 DC가 쓰였어. A, B 남았네. 그럼 여기에 이제 A 와도 되고 B 와도 되고요. A 온 다음에 B 오면 되고 B 온 다음에 A 오면 됩니다. 이게 몇 가지예요? 3가지. 이게 토탈 몇 가지니? 9가지야. 니네 이거 시험 때 만나면 직접 쓸 거야? 너무 귀찮지? 외우는 게 100배 편해요. 그래서 잘 들어야 돼. 어떤 대상이 어떤 대상과 짝을 이루어서 배열될 때 안 되는 게 하나씩 있으면 이걸 완전순열이라고 하는 거야. 그럴 때는 4명이 완전순열이면 9개입니다. 자, 에블바리 4개짜리 완전순열은 몇 가지? 9개. 외워. 선생님 5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44개야. 시험에 안 나와. 그거 언제 세고 자빠졌어? 안 돼. 린지야, 너 이불 덮고 자고 있는 거 아니지? 4개짜리 완전순열은 몇 가지? 9가지. 외워야 돼. 4개짜리 완전순열 몇 가지? 몇 가지? 9개. 외워. 제발 부탁이야. 외워. 외우라고. 알겠지? 그 다음에 참고로 3개짜리 완전순열도 있어요. 뭐 만들면 되지. 이거 몇 개일 것 같냐? 이거 2개예요. 왜냐면 여기에 이제 B가 오고 C가 온 다음에 B가 오면 여기는 A, C가 남았는데 무조건 C 오고 무조건 A 와야 되고요. 여기에 C가 오면 A, B가 남았는데 여기는 무조건 A 오고 여기는 B 와요. 2개밖에 없어요. 2개짜리 완전순열은 몇 가지? 3개짜리 완전순열은 몇 가지? 2가지. 4개짜리는 5개짜리는 몇 가지? 44개. 시험에 안 나와. 여기까지는 나와요. 근데 학교 시험에는 나열하세요가 취지인데 우리는 해봤잖아. 그치? 하려고 그러면 직접 하면 되지. 그렇게 해서 이제 14번의 정답이 몇 가지예요? 9가지입니다. 외워두셔야 돼요. 그치? 완전순열이야. 근데 이제 문제는 15번을 한번 풀어봐. 15번을 보고 선생님이 무슨 소리예요? 라고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15번 같은 상황이 완전순열 상황이거든.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요 문제를 보고 이게 완전순열이네 이걸 떠올려야 된다고. 요런 표현을 보고 아 이게 완전순열 상황이구나 이걸 떠올려야 돼. 외워갈게요. 얘들아 여기 보이지?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게 완전순열 상황이라고 깨달아야 돼. 이걸 못 깨달으면 의미가 없어 배운 게. 여기 지금 0 되면 돼 안 돼? 저기요 0 되면 돼 안 돼? 네요. 안 되잖아. 그럼 A1이라는 값이 있고 A2라는 값이 있고 A3라는 값이 있고 A가 4라는 값이 있는데 얘는 1, 2, 3, 4 중에 누가 되면 안 돼? 1 되면 안 되고 얘는 누가 되면 안 돼? 얘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하나씩 걸려 있는 거잖아. 여기다가 이거를 뺀 나머지 1, 2, 3, 4를 배열해주면 A, B, C, D에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아 이게 4개를 나열할 때 안 되는 게 하나씩 걸려 있는 완전순열이니까 그냥 우리가 외운 대로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나온다? 9개 나온다 해서 끝내셔야 돼요. 알겠죠? 이게 선생님 어떻게 풀어요? 그러면 안 돼. 완전순열 9개. 끝. 됐어? 무슨 야 그거 같아. 뭐 이렇게 특전사 마지막에 훈련할 때 한 3일 밤새고 행군하고 막
졸려가지고 막 쓰러지고. 근데 딱 그런 얼굴이야 지금. 근데 하의는 입고 상의는 벗어도 되지 않아요? 그냥 잘 끓이신다고 하지 않아요? 신발은 벗어도 되지 않아요? 옷자다리. 왜 귀여운 비율 계속 어디서 많이 보고 비율 같아. 경수 세트. 아니야 경수 비율 좋아. 자 간다. 팔목이 왜 이렇게 얇아요? 다리하고 팔목하고 한 5배 차이가 너무. 외계인이야 외계인. 사람 아니야. 자, 저기 여기 상의 있죠 상의. 야 상의 안 입고 지금 여기 밖에 나가봐. 잡혀가요. 알겠죠? 이게 정상적인 인간 사회야. 해변 아니야. 남자애들이 체육하고 나서 막 상의 벗으면 많이. 자 일단 됐죠. 신발도 있습니다. 신발. 야 여기 세 군데다 입혀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입을 수 있는 종류가 몇 가지야? 네 가지. 네 가지죠. 그러면 그 네 가지가 그러니까 상의가 뭐 A의 상의, B 상의, C 상의, D 상의 이렇게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바지를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바지는 몇 가지예요? 세 가지. 그러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가지가 몇 가지로 쳐지는 거야. 일괄 세 가지. 야 뭐 상의 이거 입는다고 바지 뭐 못 입고 이런 거 없잖아. 전부 다 상의를 뭘 입든 바지는 어차피 세 개란 말이야. 그리고 신발은 몇 개인데? 신발 몇 개? 두 개. 그럼 바지 입고 신발. 됐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4 곱하기 얼마? 이렇게 곱해서 얼마야? 이렇게 된다고.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녀석이 뭐가 됐든 그거에 파생되는 바지는 일괄 세 가지니까 4 곱하기 3이고 그게 뭐가 됐든 신발은 무조건 두 가지니까 곱하고 그래서 쭈루루 곱하시면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된다. 이걸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런 말 따위 몰라도 돼. 그러니까 당연히 곱해 나가야 되겠구나라고 인지만 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18번은 그렇게 되는 거야. 19번 풀어보세요. 이게 지금 장르가 몇 개 있어요. 네 가지. 근데 이 장르 중에 몇 개 장르를 일단 골라야 돼. 5개. 3개. 그쵸? 3개죠. 5개가 어디서 있어. 이 중에 3개를 골라내야 돼. 그치? 그래서 일단 그걸 먼저 써보자. 처음에 트로트 고르고 그 다음에 랩 고르고 힙합을 고를 수도 있고 그쵸? 요렇게 얘들아 여기 보면은 각 분야에서 한 개니까 트로트에서 2개 고르면 안 돼요. 그죠? 각각 하나씩 고르는 거야. 그래서 트로트에서 랩에서 힙합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떻게 돼? 트로트랑 랩이랑. 랩이랑 댄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빼는 거야. 그걸 돌아가면서 하면 되지. 아니면 트로트랑 트로트 되는 건 다 끝났나? 아니야. 트로트 됐나? 네. 트로트가 들어가는 경우는 이게 2개 다인가? 힙합 댄스. 그렇죠. 아 트로트 힙합 댄스. 오케이. 댄스. 그럼 트로트 들어가는 경우 이제 끝났지. 그다음 마지막으로 트로트 빼고 랩, 힙합, 네. 댄스.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일단 4가지로 분류를 하는 거야. 괜찮지? 그러고 나면 트로트에 지원할 수 있는 게 트로트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트로트만 해도 몇 가지가 있는 거야. 야, 잘 봐. 트로트만 해도 몇 가지가 있냐고. 7가지. 그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니까 여기에서 발생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7개. 7개. 그리고 랩을 하나 골라야 되는데 랩은 몇 개 있어요? 6개 오디션에서 그 중에 하나 고르고 6가지. 힙합은 5개. 그래서 트로트와 랩과 힙합을 고르고 그 중에서 하나의 오디션에 지원하는 방법이 요만큼이에요. 이거 계산하면 얼만데? 200. 힙합이 왜 5개죠? 힙합이 몇 개예요? 4개네요. 그죠? 힙합이 4개니까 곱하면 얼마입니까? 6, 6, 7에 42니까 2 곱하면은 4 곱하면은 168이네요. 됐죠? 조건이 또 있어. 댄스는 무조건 지원해야 되네. 그러면 이게 빠지네. 이건 댄스를 안 하는 거니까. 그죠? 요걸 빼셔야 돼요. 댄스가 없네. 그럼 요거 3개에서 이제 끝내면 되겠다. 그럼 다시 트로트는 7개, 랩은 6개, 댄스는 5개니까 이렇게 곱하면 얼마지? 210 일단 나오고. 트로트 7개, 힙합 몇 개? 4개, 댄스 5개. 얼마예요, 그러면? 왜? 뭐가 문제야? 40. 그치? 얼마? 140. 그 다음에 랩은 7개가 아니라 6개, 힙합 4개, 댄스 5개. 맞지? 그럼 얘는 얼마지? 20. 그치? 요런 걸 합치면 되겠네. 뿅뿅뿅. 그럼 얘랑 얘랑 합치면 260개에다가 이렇게 합치니까 470개가 나온다. 이런 얘기지. 그쵸? 요렇게
그래서 댄스를 뺀 나머지 세 개가 어떤 구성일 것이냐를 먼저 결정해주고 안에서 경우의 수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얘 보시면 봐봐. 니네 이거 전개 다 해봤으니까 이 괄호에서 몇 개를 뽑냐면 하나를 뽑고 이 괄호에서 하나를 뽑아서 곱하면 그게 전부 다 다항식의 항이잖아요. 여기서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그치? X 아니면 Y니까 둘 중에 하나. 여기서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네 가지. 린지 보고 있지? 여기는 그럼 곱하니까 몇 가지? 서로 다른 항이 8개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그 밑에 거 한번 해보세요. 밑에 거 해보세요. 제곱인데 이걸 어떻게 하지? 생각해봐. 세제곱은 야 니네 이거 세제곱 풀면 할 수 있잖아. 이게 세제곱 풀면 항이 몇 개 생겨요? 그래서 네 종류 생기죠. 네 종류 생기지. 요거 전개하면 이거 항 몇 종류 생길까? 이거 했었잖아. 6종류. 그치 6종류. 요거 6종류 생겨요. x제곱, y제곱, z제곱, xy, yz, zx 이렇게 생겨요. 이거는 a 세제곱, 그 다음에 a제곱에 b, 그 다음에 a, b의 제곱, b 세제곱 이렇게 생기지. 그리고 나서 이제 골라 잡으면 되는 거죠. 자, 갑니다. 얘들아, 이거 니네 정확하게 할 필요 없어. 이거 전개하면은 덩어리가 몇 개 나와야? 4개 나와요. 그거 다 알고 있잖아. 그 다음 여기 전개하면 이거 덩어리 몇 개 나와요? 6개 나옵니다. 다 했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곱하는 것만 신경 쓰면 여기서는 넷 중에 하나를 뽑고 그때마다 여기서는 6개 중에 하나를 뽑아서 곱해야 되니까 몇 가지가 다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알겠죠? 요거 전개하고 모르면 안 돼요. 이거 A 세제곱 뭐 이렇게 아빠라로 나오잖아. 그치? 이 정도만 해서 곱하시면 됩니다. 됐지? 전개는 이렇게 하면 돼. 됐어요? 그럼 답이 몇 번이야? 3번이다. 여기 보면 몇 자리 자연수야? 2자리 자연수 만드세요, 3자리 자연수 만드세요, 4자리 자연수 만드세요가 나올 텐데 저렇게 자릿수가 나오면 요 맨 앞자리에는 0이 들어가면 돼, 안 돼? 이게 중요해요. 0 금지. 이것 때문에 수많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0 금지. 여기는 0이 돼, 안 돼? 여긴 돼요. 그러니까 몇 자리 수를 할 때는 맨 앞에는 0이 제외야. 여긴 0이 되는 거고. 알겠지? 그렇게 일단 기본적인 걸 알고 계세요. 자, 그리고 잘 들어. 여기 잘 들어. 일단 우리가 몇 자리 수를 만들 때 그 각 자리수마다 쓸 수 있는 숫자는 0부터 시작해가지고 9까지. 이거 총 몇 개의 숫자 종류가 있어요? 이 10개입니다. 10종류. 알겠지? 이 중에 짝수 몇 개 있지? 짝수요. 5개. 홀수도 5개. 0을 빼면 짝수 몇 개? 4개. 뭐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일단 잡아두고 10의 자리랑 1의 자리 숫자를 더했을 때 합쳐서 얼마가 돼야 돼? 짝수가 돼야지. 그러면 일단 이렇게 짝수가 되려고 하는 큰 틀의 규칙을 보면 짝이거나 아니면 어때야 돼? 홀. 그죠? 그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여기가 앞에도 짝, 뒤에도 짝이 오는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맨 앞에 올 수 있는 짝수가 몇 종류? 그쵸? 이게 4종류입니다. 5종류 하시면 큰일 나요. 두 번째는 짝수인데 여기서 뭐 다른 숫자를 쓰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냥 같은 숫자 써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기 쓸 수 있는 짝수는 총 몇 개? 5가지. 0도 되니까. 곱하면 총 몇 가지의 짝수가 만들어진다? 20가지. 저기요. 너무 앞서 나가시는 거 아닌가요? 그 다음에 여기가 홀수고 여기가 뭐면? 홀수면 되잖아. 홀수는 몇 개야? 5개. 또 홀수는? 5개. 곱하시면 25개. 그래서 합쳐서 총 짝수 되는 케이스는 몇 가지? 45. 아, 50 쓴 사람 여기 5개라고 썼나 보구나. 0 되면 안 돼요. 자, 그럼 그 밑에 거 한번 해보세요. 25번 답을 한번 맞춰봐. 맨 앞에가 0이 안 된다라는 게 대전제입니다. 그리고 뭐 짝수 만드세요, 홀수 만드세요. 근데 일단 각각이 짝수냐 홀수냐를 먼저 따져서 구하는 거고. 요건 이제 숫자가 하나 더 늘었네요. 야, 소수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2개여야 돼. 따라서 1은 소수가 된다, 안 된다? 2는 소수 중에 유일한 짝수입니다. 그죠? 이 정도는 초등학교 나왔으면 됐어요? 그럼 해볼게요.
지금 이거는 몇 자리 숫자 만드는 거지? 두 자리예요? 세 자리예요? 세 자리네. 세 자리입니다. 이렇게. 됐죠? 세 자리 수를 만들려고 하면 맨 앞에는 당연히 뭐가 되면 안 돼? 0 되면 안 돼요. 이거 무조건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보면 지금 100의 자리 숫자는 소수. 소수 다 불러봐. 2, 4, 3, 5, 7 이렇게 4개 쓸 수 있는 거지. 딴짓하지 말고 저 새끼는 또 뭐야 또 얘네 좀 붙여놓지 마. 송. 너 빨리 그거 뭐야 집어넣어 빨리. 아우 소꿉놀이 하고 자빠졌네. 아우 진짜. 아쌤 다음부터는 둘이 붙여놓지 마. 그러니까 그냥 떨어져 앉아 안 되겠다 니. 야너 기말까지 떨어져 앉아. 잘했지. 다음에 떨어져 앉아. 만약에 둘이 또 떠들다가 내가 저번 주에 떨어져 앉으라고 했었는 거를 인식하는 순간 뒤지는 수가 있어. 우리가 그냥 말해주면. 그치 말해줘. 알겠지. 말하면 이제 내가 만약에 저번 주에 떨어져 앉으라 그랬는데 붙어 앉아서 딴짓한다 뒤지는 거야. 알겠지. 줘요. 여기 밑에서 보도록 할 수 있어. 저 문 밖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교재. 간다. 자 그럼 봐봐. 100의 자리는 소수, 10의 자리는 홀수가 들어와야 돼요. 여기에 쓸 수 있는 숫자 몇 가지? 네 가지. 홀수는 몇 개? 5개. 그리고 마지막 이게 세 자리가 전부 다 짝수가 되려면은 마지막에만 뭐면 돼? 짝수면 되잖아. 마지막만 짝수면 되거든. 근데 짝수는 0도 포함해서 쓰면 여기 몇 가지? 5개. 그리고 곱하시면 돼요. 몇 가지입니까? 100가지가 이렇게 하시면 되죠. 알겠죠? 100가지. 야, 잘 봐. 아이고. 야, 잘 봐. 이게 시간 내에 나오지 않거나 많이 나오신 분은 일단 뭘 못하냐면 구조. 이게 중요해, 이게. 무작정 세는 게 능사가 아니야. 세다 보면 무조건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봐봐. A에서 출발해서 어디에 도착해야 돼요? 어디에 도착이야? D에 도착입니다. 문제가 있어. 조건이 어디를 반드시 한번 거쳐야 돼? B.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A에서 바로 B만 거쳐서 다이렉트로 D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 A에서 D. 근데 A에서 이번에는 한 군데를 거치는 게 아니라 B 말고 다른 한 군데도 거치는 거야. B를 거쳤다가 어디 거칠 수 있을까? C 들려서 D.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A 들렸다가 어디를 먼저 들려? 그 다음 B 들리고 그 다음 D. 됐죠? 이거 말고 또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종류가 몇 종류로 분류돼? 3종류. 이걸 해야 돼, 이거. 이걸 깔끔하게 해줘야 계산도 빠르고 실수가 안 나. 이걸 안 하고 막 안 돼.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방법이 몇 가지예요? 길 세봐. 3가지. 여긴 3가지. 그죠? 이렇게 3. B에서 D로 가는 경우 3. 그래서 이렇게 곱하시면 끝나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케이스는 토탈 9가지 경로가 나온다. 깔끔하잖아. A에서 B로 가는 게 몇 가지입니까? B에서 C 2개. 그 다음에 C에서 D는 2개죠. 이거 곱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12가지의 경우. 그 다음에 A에서 C로 가는 거는 2. 그 다음에 C에서 B로 가는 거는 2. B에서 D 3. 곱하시면 몇 가지? 12개. 이거 곱해야 돼? 더해야 돼? 다행이다. 작년. 그래서 이게 마치 뭐 같은 거냐면 서랍장이 3칸 있는데 여기 서랍장이 3칸이 있어요. 여기 들어있는 옷들을 전부 다 세야 돼. 근데 여기 한 칸을 열어서 셌더니 9개가 나오고 여긴 12개의 옷이 들어있고 여긴 12개가 들어있어. 토탈 몇 개의 옷이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이 장롱에 전체 옷이 몇 개인지를 세고 싶은데 이럴 때 따로 세고 이럴 때 따로 세고 이럴 때 따로 셌으면 이것들을 다 당연히 더해야 되잖아. 지금 그걸 하는 거야. 이럴 때와 이럴 때와 이럴 때를 분류를 해서 얘랑 돼서 더하는 거야. 이건 더해야 돼요. 알겠죠? 이건 당연히 뭐 해야 돼? 이건 곱해야지. 그렇죠? 왜냐면 A에서 B로 갈 때 기업길, 니은길, 디귿길이 있다고 하면 실제로 여기서 이리로 갈 때 기은길, 니은길, 디귿길이 있고 여기가 만약에 A, B, B길, C라고 하면 A로 갈 건지 이렇게 가지가 쳐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당 3개씩 가지가 쳐져서 경로가 나오는 거니까 곱해줘야지. 여기까지. 알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곱하기와 더하기는 이게 직관적 판단이 돼야 돼. 이거 당연한 거야. 야 봐봐. A에서 출발한다고 칩시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일단 A에서 갈 수 있는 데가 어디야? A에서 갈 수 있는 데 다 불러봐. D. 일단 D 갈 수 있지. 바로 C. 그 다음에 C도 갈 수 있네요.
그 다음에 또 어디지? B도 갈 수 있고 E도 갈 수 있네요. 근데 C로 가면 여기서 이제 게임이 끝나는 거지. 도착을 해버리니까 일단 이 케이스. 그 다음에 이제 A, D로 가보자고. 조용히 해. A에서 D로 왔어. 그럼 D에서 어디 갈 수 있어? C 아니면 E. 그쵸? 여기가 E가 되고 그 다음에 C가 된다고 합시다. C를 먼저 씁시다. 여기서 끝낼 거니까. 그럼 방법이 없어요. 같이 치셔야 돼요. C로 가고 아니면 어디로 간다고? E. 그럼 여기서 이제 끝났지. 그럼 E로 왔다고 치자. 여기서 E로 왔어. 그럼 여기서 갈 수 있는 데는 어디밖에 없어? C. 그죠? 여기서 이제 끝나요. 아하. 그럼 일단 다 끝났고. 이제 B에서 가는 경우를 해보자. 이거 이제 지우고 일로 왔어요. 아 근데 어쨌든 그래서 A에서 A에서 B로 왔어. 근데 B에서 어디로 갈 수 있지? C밖에 없지. 아 그러네. 생각보다 간단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A에서 E로 왔어요. 일로 왔네요. 여기서 갈 수 있는 데가 어디야? D 아니면 C인데 C면 이제 게임이 끝났고 D에 왔으면 D에서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A에서 걸쳐 갈 수 있는 경로가 이만큼인데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A에서 D로 가는 가짓수가 몇 가지예요? 하나. 그렇죠? D에서 C로 가는 거. 아 D에서 C 두 가지잖아요. 그죠? D에서 C 두 가지잖아요. 길이 두 개니까 여기 2입니다. 그래서 A에서 D 들렸다 C로 가는 거는 1 곱하기 2니까 여기서 몇 가지 나와? 두 가지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D에서 E로 가는 경우가 몇 가지야? D에서 E 한 가지죠. 그 다음에 E에서 C로 가는 거 E에서 C도 경로 한 가지. 그래서 1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여기 몇 가지? 한 가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A에서 C로 가는 경우 몇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 여기 한 가지고요. 이런 식이에요. A에서 B로 가는 경우는 두 가지 있고요. B에서 C가 맞네. 세 가지. 곱하면 여긴 6가지. A에서 E로 가는 경우가 A에서 E로 가는 경우 몇 가지예요? 한 가지죠. 그 다음에 E에서 D로 가는 거. 여기 E에서 D도 길 하나. D에서 C. 이거는 몇 개예요? D에서 C 두 개. 그러니까 1 곱하기 1 곱하기 2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E에서 C로 가는 게 몇 가지죠? E에서 C 한 가지죠. 그죠? E에서 C 한 가지 맞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랑 얘랑 곱해서 얘 끝나는 거니까 얘는 몇 가지? 그래서 이걸 다 더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더하면 몇 가지 안 되네. 3 이렇게 얘도 더해야지. 4에다가 10에다가 13. 아 이렇게 13. 그렇죠? 2번이에요. 자 갑니다. 아 이거 들어야 되는데. 야 빨리 들어와. 들려요? 아 물을 몇 컵을 먹은 거야? 어? 본인 혹시 약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 손. 어우 좋아. 그 원리도 알고 있다 손. 우선님 들다 내리네. 이거는 원리를 아셔야 응용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그래서 잘 들어봐.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일단 얘를 뭐부터 해야 돼? 인수분해? 그렇죠. 소인수 분해를 해서 요거를 이거 혹시 이거 다 배웠지? 중학교 나왔지? 이렇게 나누는 거 했었죠. 이거 얼마로 나눠요? 소수로.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뾰루로 나눠. 이렇게 계속 나누면 이렇게 해도 되지. 얘가 큰 덩어리를 따면 9 곱하기 8 곱하기 얼마야? 10 정도 되잖아요. 9에는 3이 몇 개 들어있어요? 2개. 2개. 그죠? 여기 2가 몇 개 들어있지? 2가 몇 개? 잘게. 여긴 2가 몇 개? 하나. 하나. 그래서 토탈 2가 몇 개? 4개. 4개. 3은 몇 개? 2개. 2개. 5는 몇 개? 1개. 여기까지 되지? 맞아요? 그리고 나서 잘 들어. 야 이거 약수의 개수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 에?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 잘 들어야 돼. 잘 봐. 지금 현재 약수를 만든다는 거는 2가 몇 개 있어요? 4개. 그러니까 2라는 재료가 4개 있는 거니까 2를 최대한 4개를 뽑아서 내가 약수를 구성할 수가 있는 거야. 2를 안 뽑아도 돼. 그죠? 2를 0개 뽑아도 되고 하나, 둘, 셋, 4개까지 뽑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요 녀석으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5개. 5가지. 그치? 5가지. 안 뽑는 거 포함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뽑을 수 있는 경우가 5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0제곱이 얼마인지 알지? 이거 얼마게? 1입니다. 1. 2의 2제곱, 2의 3제곱, 2의 4제곱 해서 4개 있으니까 5개를 만들 수 있어. 쉽게 말하면 여기 2의 개수보다 하나를 더 추가한 경우의 수가 나와요. 5가지. 3으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3가지죠. 근데 그게 뭐야? 3의 0제곱, 3의 1제곱, 3의 2제곱 이렇게.
5가 하나거든요. 5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두 가지. 5가 0, 5가 하나. 그래서 얘네들을 곱하기를 하면 약수의 구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로 뭘로 할지, 3은 뭘로 할지, 5는 뭘로 할지를 곱하기를 하시면 이 녀석의 상황이 이제 나오는 거죠. 몇 가지예요? 곱하면 30가지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 여기 보면 2의 0제곱, 즉 2를 안 뽑고 3을 안 뽑고 5를 안 뽑아서 곱해서 만들어진 숫자는 1로 보는 거야. 알겠죠? 1도 약수 되는 거지.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요거보다 하나가 뭐하다고? 크다고. 그렇죠? 이거 다 배운 거잖아. 하나 더 큰 거, 하나 더 큰 거. 근데 문제가 이렇게 안 나오고 이제 이렇게 나와. 얘 이제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단 3의 배수인 약수를 찾아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 약수 중에 3의 배수 되는 것만 찾는 거야. 내 말 잘 들어야 돼. 일단 얘네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약수 중에서 3의 배수가 되려면 3이 적어도 몇 개 들어가야 돼? 3개. 적어도 하나. 그렇죠? 린지야 딴짓하지 말고 들어야 돼. 너 핸드폰 빨리 집어넣어. 또 저번에도 내가 뭔가 제 핸드폰을 위에다 올려놓은 것 같은데. 그렇지? 빨리 넣어. 3을 적어도 한 개 꺼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2는 안 꺼내도 되고 5도 안 꺼내도 되는데 3은 적어도 하나 꺼내니까 2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5가지예요. 근데 3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3가지가 아니지. 왜냐면 이건 뽑으면 되는데 3의 배수니까 이거 안 되잖아. 이거 아닌 뭐야? 이거야. 그러니까 3의 배수가 되려면 3을 적어도 하나 써야 되니까 3이 안 뽑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얘 아니면 얘니까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15. 2가지. 그죠? 그리고 얘는 얘가 되든 상관없으니까 2가지가 유돼서 이렇게 돼. 그래서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4. 20. 20가지. 하나만 더 해볼게. 만약에 문제에서 2의 배수인 약수를 찾아라. 9예요. 아니요, 한번 해보자고. 얘들아, 2의 배수려면 2를 적어도 하나는 뽑아야지. 그럼 2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5가지야? 아니면 4가지야? 4가지야.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3은 뭘 뽑아도 상관없으니까 3이고 얘는 몇 가지? 2가지. 그래서 곱하니까 몇 가지 나와? 24가지 나와요. 그래서 이거 잘못 쓴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의 배수가 되게 하세요라고 하면 걔를 충분히 만족해야 돼. 만약에 문제에서 9의 배수인 약수 찾아라 라고 했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 9의 배수. 그럼 9의 배수가 되려면 3이 몇 개 들어가야 돼? 적어도 2개. 무조건 얘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2로 할 수 있는 게 5가지, 3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하나. 이거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얘는 2가지. 그래서 토탈 몇 가지? 됐죠? 이렇게. 이해가 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소인수분해에서 내가 원하는 배수인 약수를 찾으려면 최소한 누가 들어가는지를 생각해서 그 개수만큼 넣으시면 돼요. 뭐 이해 가셨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답이 2번입니다. 3번이군요. 답이 3번이에요. 답이 3번이라고. 맞으신 분? 이거 풀라고 하시지 않아? 33, 34. 와, 많이 맞았네. 됐어. 일단 한번 가보자. 120 소인수분해 한번 해주세요. 120 소인수분해 하신 분. 이거 2가 총 몇 번 들어가요? 5번에 들어가나? 3번. 3번밖에 안 들어가나? 네. 4번인가? 3번이죠. 3은 몇 번인가요? 1번이고요. 여기까지 곱하면 24거든요. 5가 몇 번 들어가? 돼, 이렇게. 그 다음에 180을 소인수분해합니다. 이게 2가 몇 번 들어가요? 2번. 3은 2번. 5는 몇 번?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이해돼요? 그럼 우리는 얘네들의 뭘 찾아야 돼? 공약수죠. 야, 잘 봐. 이게 지금 2가 토탈 몇 개야? 얘는 3개고 얘는 뭐야? 2개. 우리가 겹쳐지는 약수를 찾는 거니까 공약수를 구성하려면 2는 일단 2개에서 찾아야 돼. 그러니까 얘는 3개고 얘는 2개니까 얘랑 얘의 최소한의 공통되는 개수가 2개가 겹치잖아. 그러니까 2의 제곱을 뽑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2의 제곱으로 만들어진 약수여야지만 이거의 약수도 되면서 얘의 약수도 되는 거야. 2를 3개 써버리면 얘의 약수는 되는데 얘는 안 돼. 이해가 가요? 중학교 때 했던 거지. 3은 최소 개수가 몇 개야? 얘는 1개고 얘는 2개니까.
3은 하나입니다. 모두 몇 개예요? 한 개. 여기서 약수의 개수를 골라야 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이게 뭔 줄 알아요? 최대. 대공약수입니다. 이게 중학교 때 했던 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공통된 약수 중에 최대로 잡은 거야 이게. 2는 최대로 잡으면 공통인 게 2개고 3은 최대로 잡아봤자 공통인 게 1개밖에 안 나오고 얘는 최대로 잡아 1개니까 이게 최대 공약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공약수는 요 녀석의 약수를 찾아 이제 공약수들이 나오는 거죠. 맞아요? 아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방법이 두 가지인데 고등학교 때 이렇게 푸는 게 원칙이거든. 니은자를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2가 몇 개? 2개. 2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3가지. 3으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 5도 몇 가지? 2가지라서 이렇게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12가지입니다. 이렇게 푸시는 게 맞아요. 이래야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춰서 풀 수가 있어. 소인수분해로 잡으셔야 돼요. 됐죠? 그러면 34번으로 가겠습니다. 34번의 정답은 3번이에요. 3번입니다. 아니 진짜 황당해. 3번이에요. 됐나요? 지워도 되죠? 되지? 지워도 되지? 저 왼쪽에 보이는 저게 소인수 분해가 다 된 건가요? 소인수 분해가 다 된 건가요? 덜 된 거죠. 덜 된 거. 이런 걸 또 못 봐놓고 실수했어요 라고 하는 헛소리 하시는 분입니다.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시는 진짜 야이 얘기를 야 너가 아니라며. 됐어요? 이거야. 조용해. 그래서 이 녀석은 2가 2a개니까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그렇죠.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조용히 하고. 여기서 몇 가지죠? 여기서는 이게 얼마 나와야 돼? 42. 약분을 먼저 하시면 7이고 a 값은 뭐 3이겠지.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소수인지 아닌지 기본적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약수는 이렇게 하시고 일단 생각이 안 들면 일단 외워서 문제를 풉니다. 일단 이거부터 할게. 지금 1,000원짜리가 몇 개 있나요? 이 문제에 해당해서 1개죠. 4개죠. 4개 있습니다. 이거 다 내면 얼마 되는 거지? 4,000원. 그 다음에 5,000원짜리가 몇 개 있어요? 2개. 이거 다 내면 얼마가 되는 거야? 만원. 니네 이 1,000원짜리가 4개밖에 없으니까 1,000원짜리를 아무리 내가 많이 내려고 해도 5,000원을 만들진 못하지. 그러니까 그걸 단위 교환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6개 정도 있으면 내가 돈을 낼 때 1,000원짜리 5개로 5,000원을 낼 수도 있고 5,000원짜리 1개로 낼 수도 있지만 지금은 얘가 충분히 5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단위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서 이 단위가 구분되어 있는 거야. 알겠죠? 이 개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다음 단위를 얘로서 만들어낼 수 있느냐 못 만드냐 이게 되게 중요해. 지금 이거 못 만드는 거야. 단위 간의 교환이 안 일어난다고요. 오케이? 그걸 일단 생각해야 돼. 10,000원짜리가 있거든요. 10,000원짜리가 지금 몇 개 있어요? 3개 있습니다. 3만 원이네. 자, 5,000원짜리랑 10,000원짜리를 보면 5,000원짜리 지금 몇 개야? 2개지. 그럼 5,000원짜리가 2개나 있으니까 내가 10,000원을 지불할 때도 5,000원짜리 2개로 지불할 수도 있고 10,000원짜리 1개로 지불할 수도 있죠. 같은 10,000원을 5,000원짜리 2개로 구성할 수도 있고 10,000원짜리 1개로 구성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5,000원짜리 2개 내도 10,000원이고 10,000원짜리 1개 내도 10,000원인 거야. 얘랑 얘는 5,000원의 개수가 충분하기 때문에 단위의 교환이 일어나는 거야. 얘네들은 단위 교환이 일어나 안 일어나? 얘가 끊어진 거고 얘는 단위 교환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이제 생기거든. 자, 어쨌든 그렇게 일단 따져보시고 지금 여기서 이제 구하라는 게 지불 방법의 수를 물어볼 때가 있고요. 지불 금액의 수를 물어볼 때가 있어. 이게 뭔 차이인지 알겠니? 지불 방법은 말 그대로 지불하는 방법을 다 구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야. 내가 5,000원을 내려고 해. 1,000원짜리 5개를 내는 방법과 5,000원짜리 1개를 내는 방법이 같은 방법이야, 다른 방법이야? 방법이 같냐고 다르냐고. 방법은 다르지. 1,000원짜리 5개랑 10,000원짜리 1개는 방법이 다르잖아. 이 방법의 수라는 건 같은 금액을 지불할 때도 내는 방법을 다 구분해서 세달란 얘기야. 알겠어? 근데 이거 봐봐. 지불 금액의 수. 이거는 내가 1,000원짜리 5개 내나 5,000원짜리 1개 내나 아니면 100원짜리 50개 내나 10원짜리 500개 갖고 와서 내나
전부 다 내는 금액은 얼마야? 5,000원. 그게 몇 가지 그냥? 한 가지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돈을 내는 방법은 상관이 없어. 최종적으로 얼마가 만들어져서 지불되느냐의 종류를 세달라는 거지. 오케이? 방법의 수는 돈을 얼마를 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내느냐의 개수를 세는 거고, 이거는 총 얼마의 금액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만들어지는 금액의 수를 세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 되게 쉬워. 방금 너희 약수 만들던 거 기억나지? 약수랑 똑같아. 돈을 지불하는 방법입니다. 1,000원짜리가 지금 몇 개 있죠? 4개 있어요. 1,000원짜리로 내가 돈을 낼 때 낼 수 있는 방법이 무려 5가지야. 안 내도 돼. 하나 내도 되고, 2개 내도 되고, 3개 내도 되고, 4개 내도 돼. 얘로서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얘만 몇 가지? 5가지야. 알겠죠? 안 내는 경우 이해가 가? 그쵸? 그래서 이게 5가지야. 안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2개니까 이 녀석으로 내가 돈을 지불하는 방법이 몇 가지야? 3가지지.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2개 내거나. 그래서 3가지. 그리고 얘로 내가 돈을 지불하는 방법은 몇 가지야? 4가지.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2개 내거나 3개 내거나.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내가 돈을 지불하는 방법이 다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 얘가 5,000원짜리, 1,000원짜리구나. 잘 들어보세요. 지루해도 들어보면 납득이 가고, 납득이 가면 사용하기가 편하단 말이야. 모르고 하는 것보다. 얘가 만약에 0개가 되고 1개가 되고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그때마다 얘도 0개가 되고 1개가 되고 2개가 되고, 그때마다 얘도 0개가 되고 1개가 되고 2개가 되고 3개 되는데, 이게 막 가지가 쳐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쭈루룩 곱하시면 총 몇 가지예요? 60가지인데 문제가 있어. 여기에는 얘도 안 내고 얘도 안 내고 얘도 안 되는 경우도 들어있거든. 그래서 빵원이 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 보면 맨 마지막에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답을 60이라고 쓰면 안 되고 하나를 뭐 해야 돼? 빼야 돼. 그래서 돈을 지불하는 방법은 총 59가지. 근데 잘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이거를 막 나열하다 보면 어떨 때는 1,000원짜리를 내가 몇 개를 내냐면 1개를 내. 5,000원짜리를 2개를 내요. 10,000원짜리를 1개를 냅니다. 얘 1개 내고 얘 2개 내고 10,000원짜리 1개 냈어. 그럼 얼마 되는 거야? 그쵸? 2만 1,000원이 되는 거예요. 요 구성이 21,000원이지. 쓸게. 그리고 나서 다른 방법. 얘 1개 내고요. 이거 0개 내고. 이거 2개 냈어. 이렇게 써요. 이거 얼마야? 그치? 그럼 잘 생각해봐. 지금 파란색 상황이랑 초록색 상황은 돈을 내는 방법은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방법은 다르지. 방법은 다르잖아. 다르게 냈잖아. 근데 돈을 낸 금액은 어때? 같아. 그래서 금액을 세세요라고 하면 얘네들을 한 가지로 같이 세야 되고, 방법의 수로 세세요는 다른 경우니까 그냥 뚜루룩 다르게 세면 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하면 그냥 아까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랑 똑같이 구하면 돼요. 방법의 수를 구하라 그러면, 야 이 개놈 새끼야, 방법의 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약수를 구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된다고. 알겠지? 방법의 수는. 그리고 마지막에 빵원이 되는 경우는 제외할 때니까 1을 뭐 하면 돼? 빼면 돼. 근데 지불 금액은 달라. 지불 금액은 이렇게 풀면 큰일 나. 왜냐면 이 안에 똑같은 21,000원인데 이걸 전부 다 다르게 세고 있다고. 중복이 안에 들어있단 말이야. 같은 금액이 겁나 많아.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부터 지불 금액을 세라 그러면 같은 경우는 한 가지로 바꿔서 세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세면 안 돼. 그래서 지금부터 방법을 소개하는 거야. 잘 봐. 잘 들어야 돼. 문제가 왜 세냐면 5,000원짜리를 2개 내도 10,000원인데 10,000원짜리 1개 내도 10,000원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5,000원짜리 2개 내고 10,000원짜리 안 낼 때가 있고, 5,000원짜리 안 내고 10,000원짜리 1개 낼 때가 있는데, 이거는 방법으로선 다른 경우라서 문제될 게 없지만 금액을 만들 때는 같은 금액이잖아. 그러면 그 경우를 피해 가려면 어떻게 하냐? 이 녀석이 2개 있지. 그럼 얘를 다 쓰면 다음 단위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지지. 단위 간의 교환이 일어나지. 그럴 때는 잘 들어야 돼. 이거를 아래 단위로 환전시켜. 그러니까 10,000원짜리를 5,000원짜리로 바꿔서 풀어야 된다고. 알겠어? 바꿔서 푼다고. 왜요 선생님? 그냥 일단 바꾸자고.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금액의 수를 세려면 이렇게 세면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같은 금액도 다 다른 경우로 세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같은 금액이 중복되지 않도록 세려면 어떻게 되느냐? 돈을 거슬러서 세야 돼. 근데 어떻게 거슬리느냐? 무조건 거슬리는 게 아니라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단위의 교환이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지. 그러면 큰 단위를 작은 단위로 거슬러서 풀어야 얘랑 얘랑 충돌되는 경우를 피해갈 수가 있어요. 이거를 예로 거스르면 5천원짜리가 몇 개가 추가되는 거야. 이거 5천원짜리 몇 개냐? 만원짜리 6개지. 그럼 5천원짜리가 토탈 몇 개가 되는 거야? 8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없고 대신에 5천원짜리가 8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걸로 방법의 수를 구하면 그게 지불 금액이 딱 떨어져요. 알겠죠? 환전. 근데 선생님, 그럼 5천원짜리랑 만원은 환전하면 안 됩니까? 얘랑 얘랑 단위 교환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요. 1,000원짜리가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녀석을 1개 쓰든 2개 쓰든 3개 쓰든 4개 쓰든 5천원짜리랑 충돌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사이에는 끊겨 있기 때문에 얘랑 얘는 얘를 몇 개 쓰고 얘를 몇 개 쓸 때마다 다 다른 금액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자, 그래서 결론 1,000원짜리 4개가 있으면 5가지로 낼 수 있고 5천원짜리가 8개 있으면 몇 가지 낼 수 있죠? 9가지. 곱하면 45. 근데 이 중에 빵원도 들어있잖아. 하나를 빼. 몇 가지야? 44. 이 44가지가 전부 다 금액이 달라. 같은 금액이 안 나와. 자, 이해 안 가면 다 필요 없어. 방법의 수 구할 때가 있고 금액의 수 구할 때가 있구나. 방법의 수는 개수가 몇 개인지만 생각해서 4개면 5가지로, 2개면 3가지로, 3개면 4가지로 곱해버리면 끝나. 빵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를 빼는 거야. 근데 금액은 조심해야 돼. 금액은 이렇게 세면 안 돼. 어떻게 세야 되느냐? 이 동네의 단위와 개수를 잘 보시고 개수를 고려했을 때 다음 단위로 바꿀 수가 있느냐? 얘는 못 바꾸고 얘는 바꾸잖아. 바꾸는 상황이 벌어지면 얘랑 얘가 충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이 단위로 바꿔서 풀어야 안전해요. 바꿔. 거슬러. 만원짜리 3개면 5천원짜리 6개니까 5천원짜리가 토탈 8개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1,000원짜리 4개랑 5천원짜리 8개로 너희가 방법의 수를 막 구하면 그 방법의 수가 전부 다 다른 금액이 돼. 알겠죠? 그래서 1,000원짜리가 4개니까 5가지, 5천원짜리 8개니까 9가지 곱하고 하나 빼면 돼. 44가지. 그래서 이게 금액의 수고요. 이게 59가 돈을 지불하는 방법의 수입니다. 그렇게 일단 외워두세요. 알겠지? 그렇게 막 신경 써가지고 풀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구하라는 게 뭐예요? 무슨 수야? 무슨 수? 금액의 수. 그러니까 답이 뭐야? 44. 알겠죠? 단위가 거슬러지니까. 야, 절면 안 돼. 자면 안 돼. 이씨.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3번이에요. 자, 다시 한번 갑니다. 못 푼 사람들 눈 바짝 뜨고 봐. 진짜 이거 2번 설명했는데 못 푼 게 말이 안 돼. 1,000원짜리 4개, 5천원짜리 몇 개예요? 3개. 만원짜리 몇 개지? 2개 맞죠? 방법의 수가 있고 뭐가 있다 그랬지? 금액의 수가 있어요. 푸는 법이 같다 다르다? 달라요. 방법의 수는 그냥 4개니까 5 곱하기 3개니까 4 곱하기 3 해서 빵원 되는 건 빼야지. 답이 얼마야 이거는? 근데 금액의 수는 지금부터 조심해야 돼. 금액의 수는 일단 뭘 보냐면 1,000원짜리 모아서 5천원이 만들어집니까? 안 돼요. 단위가 끊어졌어요. 5천원짜리 모아서 만원짜리가 되나요? 되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녀석은 얘로 바꿔 풀어야 돼. 그러면 기존에 있던 3개가 만원짜리 2개를 거스르면 얘가 이제 5천원짜리 몇 개가 더 되는 거야? 4개가 더 돼. 토탈 얼마가 돼? 7개. 그래서 얘는 4개니까 5가지로 낼 수 있고 얘는 7개니까 8가지로 되고 빵원 되는 경우 하나 빼시면 여기 몇 가지야? 39.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됐죠? 됐어요? 그래서 얘랑 얘랑 더하니까 몇 가지? 98가지가 정답이야. 자, 그런데 내가 문제를 약간 바꿔볼게. 많이 틀리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보세요. 이게 6개입니다. 얘 바꿀게. 얘 1개로 바꿀게요. 자, 여기서 만약에 금액의 수를 구한다고 생각해봐. 자, 지금 얘랑 얘는 단위 교환이 일어나나요? 일어나죠. 그러면 5천원짜리를 뭘로 바꿔야 되지? 1,000원짜리. 그럼 여기에 1,000원짜리 몇 개 추가되는 거야? 5개 추가됩니다. 그럼 얘가 몇 개가 되죠? 근데 이 단위가 이제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얘랑 얘 사이에 단위 교환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일어나죠.
그죠? 그럼 얘 또한 뭘로 바꿔야 돼? 그러면 얘가 1,000원짜리면 1,000원짜리 몇 개 추가돼? 20개가 추가되죠. 그래서 1,000원짜리 몇 개 있는 거지? 1,000원짜리 31개로 만들어내시면 돼요. 그럼 1,000원짜리 31개면 만들 수 있는 금액이 빵원까지 포함해서 32개인데 빵원 하나 빼야지. 그래서 몇 가지야? 이렇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교환이 먼저 일어나서 얘를 바꿨는데 얘를 봤더니 또 단위 교환이 일어나잖아. 그럼 다 바꿔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단위 교환을 해서 금액을 구하시는 겁니다. 방법은 그냥 하시면 돼요. 있는 그대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돈 내는 문제는 내가 해결을 해드렸고, 네. 칠해야 되는 색 종류가 몇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네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름을 이렇게 색깔 이름을 기억, 니은, 디귿이라고 붙여놓는 게 좋아요. 색깔이 이렇게 네 가지를 이제 칠하는 거야. 문제는 같은 색을 동시에 칠해도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지. B랑 C가 이렇게 해서 선으로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얘랑 얘는 같은 색깔을 칠하면 안 돼. 그러면 구분이 안 되니까. 알겠죠? 같은 색깔 칠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지. 만약에 이렇게 돼 있고 만약에 이런 케이스 봐봐. 이렇게 되면 얘랑 얘는 같은 색깔 칠해도 돼, 안 돼? 이건 괜찮아요. 그죠? 이거는 이웃한 게 아니고 점으로 그냥 만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이웃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색깔이 됐는데 이런 애들은 같은 색깔이 되면 안 돼. 얘랑 얘는 같은 색깔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이걸 따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하나씩 칠하면 되는데 워낙에 간단해. 자, 일단 봐봐. 어디서부터 칠할지를 잘 결정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산이 너무 복잡해져. 가급적이면 많은 면과 만나고 있는 애부터 색칠합니다. A는 면 몇 개랑 만나고 있어요? B는 몇 개랑 만나고 있지? 2개. 그러니까 B부터 칠하면 안 돼. 그럼 좀 어려워져. 안 된다는 건 아닌데 개고생해요. 알겠죠? C부터 칠해도 돼, 안 돼? C는 만나고 있는 게 몇 개지? 3개. 그러니까 A도 되고 C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B랑 D부터 칠하는 거는 가급적이면 B추야. 그러면 어디서부터 칠할까? A부터 해볼까요? 그럼 A를 칠하고 그 다음 어디 칠하지? B. 뭐 C부터 칠해도 되고요. B부터 칠해도 뭐 특별히 문제될 거 없어요. 이 얘를 먼저 칠하면 얘랑 이웃에 있는 것부터 칠하는 게 좋거든요. B를 칠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누구 칠할 거야? C. 그 다음에 이제 D 순으로 그냥 칠해봅니다. 기억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야? 네 가지죠. 본질은 이거 4개 중에 하나를 칠하는 거지. 만약에 기억을 칠한다고 해놓자고 이렇게. 요게 포인트야. 4가지는 4가지인데 그중에서 기억을 칠했다라고 일단 써놓는 게 좋아. 그리고 나서 이 다음에 파생되는 가지치기를 해볼 건데 여기에 한 가지가 칠해졌으면 여기 B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예요? 3가지죠. 기억을 뺀 나머지. 그럼 뭐뭐뭐야 실제로는 이렇게 가지를 쳐보면. 니은 아니면 디귿 아니면 리을인 거지. 근데 니은 잘 봐. 니은도 몇 가지가 나오겠니? 가지가. 디귿도. 얘도 3가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4 곱하기 얼마 해도 돼? 3 해도 되지. 실제 상황은 이렇게 가지가 쳐지지만 니은이라고 할게요. 어쨌든 여기는 4 곱하기 얼마 된 거지? 3 된 거야. 그리고 잘 봐. 이제부터 C를 칠하는데 여기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이 몇 가지겠니? 2가지겠지. 왜? 너랑도 다르고 너랑도 다르니까. 근데 잘 들어야 돼. 여기 핵심이야. 그럼 이 색깔과 이 색깔은 무조건 다를 수밖에 없지. 얘랑 얘가 이웃해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색깔 2개를 뺀 나머지니까 얘는 몇 가지가 돼? 2가지. 여기에 어떤 종류가 와 있어도 다른 종류일 거고 그 2개를 빼면 여기는 1과 2가지니까 여기서 가지가 몇 개 쳐진다? 2개. 근데 이 나머지 애들도 전부 다 가지가 몇 개 쳐지겠어? 2가지가 쳐질 게 자명하잖아. 그래서 여기 2가지를 디귿 아니면 리을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곱하기 2인 거고 디귿을 칠했다고 치면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인 거지? 2가지인 거죠. 기읍과 다르고 디귿과 다르고. 얘랑 얘는 무조건 다르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쳐지는 가지도 몇 가지야? 2가지. 저 경우 같으면 니은이랑 누구 칠해질 수 있어요? 리을 칠해줄 수 있겠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2가지. 그래서 다음 몇 가지야? 48가지. 지금 이 가지치기는 왜 편하냐면 앞에 뭘 칠해도 뒤에 칠해지는 가지가 다 그냥 똑같을 거니까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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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기해서 끝나는 거야. 만약에 얘랑 얘를 칠할 때는 가지가 3개인데 얘랑 얘를 칠할 땐 가지가 2개라고 달라지면 뭐해서 풀어야 돼요? 나눠서 따로따로 잡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진짜로 아는지 볼까? 지금 설명할 때는 너희 학교 시험 문제는 분류를 총 4개로 했었어.
나중에 얘기할게. 지금 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자, 일단 한번 해봅니다. 이게 방금 풀었던 그 문제랑 뭐가 다른지를 좀 알아내셔야 되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풀지도 알아내셔야 되고 이거 다른데 다른 선생님이 설명하거나 아니면 답안지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절대 못 푸니까 지금 설명하는 걸 좀 잘하시고 맞으신 분은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일단 뭐부터 푸는 게 좋냐면 A부터 풀어도 돼요. A를 만나는 게 이렇게 두 개잖아. 다 두 개예요. 뭐 얘도 두 개고 얘도 두 개랑 만나고 얘도 두 개랑 만나서 뭘부터 사실 상관없거든. A부터 할게 그냥 편하게. 그 다음에 그냥 B 하겠습니다. 그 다음 뭐 할까요? C 합시다. 그 다음 D를 할게요. 그냥 일반적이야. 순서는.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이 몇 가지예요? 문제 읽어봤지? 네 가지입니다. 여기는 몇 가지예요? 네 가지입니다. 그죠? 여기 네 가지라고 할게요. 그 중에서 내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기역을 칠했다라고 예를 들어놓을게. 그리고 나서 B로 갑니다. 여기 칠할 수 있는 경우는 얘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몇 가지야? 세 가지인 거야. 그죠? 여기까지 문제 될 거 없지. 여기 뭘 칠해도 어쨌든 여기는 그중 뺀 나머지 세 개를 칠하는 거니까. 니은을 칠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C로 갑니다. C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냐면 기역과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웃하지 않습니다. 얘랑만 다르면 돼. 그럼 니네 잘 생각해봐. 얘랑 다른 걸 뽑다 보면은 얘랑 같은 기억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아니면 얘랑 다른 애가 올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 생각하면 얘랑만 다르면 되니까 여기가 몇 가지인 거야? 세 가지인 거야.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4 곱하기 3 곱하기 3 하면 되겠구나인데 그럼 내가 여기다가 색깔을 뭔가 칠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D를 칠하려고 왔단 말이야. 여기서 얘랑 다르고 얘랑 다르니까 얘가 두 가지입니다 라고 하시면 틀려요. 그죠? 그죠? 얘랑 다르고 얘랑 달라서 넌 두 가지밖에 안 돼 라고 하면 틀려. 이게 왜 틀릴까? 중복된다? C랑 A랑 여기랑 여기가 같은 색깔일 수 있었잖아. 그럼 여기 몇 가지가 오지? 세 가지가 오는 거예요. 기억만 빼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가 얘랑 다르고 얘랑 달라서 디귿이야. 그럼 여기 몇 가지야? 그러니까 얘는 얘가 뭐냐에 따라 영향을 받아서 경우의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작업을 해야 되냐? 분류 작업을 해야 돼. 알겠지? 그냥 두 개씩이 아니잖아. 얘가 얘랑 같냐 다르냐에 따라 여기가 달라지는 걸 인지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너희가 이거를 세 가지라고 바로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분류 작업이 이렇게 두 가지로 가지가 뜯어져야 돼. 여기까지는 일괄 4 곱하기 3이거든. 근데 얘랑 곱하는 녀석을 따질 때는 두 개로 찢어서 가야 돼. 첫 번째는 C가 누구랑 같을 때? A랑 A와 동일. 이렇게 일단 하나 잡고 그 다음에 여기는 C가 A와 어떨 때? 다를 때.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야. 근데 어쨌든 이 경우는 토탈 세 가지가 나오게 될 거야. 근데 요거랑 요거랑 분리하는 거지. 그럼 한번 보세요. 이미 A에는 뭐를 칠해놨을 테고 얘랑 얘랑 같아진다는 건 얘랑 똑같은 애를 칠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 한 가지가 되는 거야. 한 가지. 그러면 여기다가 얘랑 다른 걸 칠하는데 얘랑 다르고 당연히 얘랑도 달라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예요? 세 가지. C랑 A 지금 여기랑 여기가 이제 다른 거야. 그럼 여기 칠했던 기억을 뺀 나머지 중에 니은도 빼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칠할 수 있는 색깔이 몇 가지야? 두 가지인 거죠. 내 말 이해가? 지금 C와 A가 다른 경우에 대한 경우의 수를 구할 거야. 얘랑 다른 걸 칠한다고. 기억을 칠했다고 치면 기억을 뺀 나머지니까 몇 가지야? 세 가지인데 니은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두 가지라고. 두 가지. 네? 이해가 가? 여기가 두 가지. 알겠죠? 그래서 C에 칠할 수 있는 게 원래 토탈 세 가지인데 그 세 개가 A랑 똑같은 애는 하나고 A랑도 다른 애가 이제 두 가지가 되는 거지.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D를 칠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 자, 봐봐. 얘가 한 가지가 오면 얘랑 똑같은 경우가 와 있잖아. 기억이 왔다고 쳐야 돼.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그치, 세 가지인 거지. 그죠? 기억 같으니까 얘는 그 같은 것만 빼면 돼서 여기는 세 가지. 세 가지. 근데 만약에 여기가 기억하고 달라. 디귿 같은 게 왔어. 그럼 여기 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두 가지. 그래서 이때는 여기가 몇 가지? 이렇게 구조돼요. 얘는 일단 얘는 몇 가지야? 세 가지. 얘는 몇 가지인 거지? 네 가지. 이걸 합치면 여기서는 몇 가지가 나오냐? 일곱 가지. 그렇죠? 그래서 앞에 4개,
그 다음 3개, CD 칠하는 법이 7개. 그래서 실제로는 4 곱하기 3 곱하기 얼마야 돼? 그래서 몇 가지입니까? 얼마야? 84. 그죠?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거 질문해봐. 이해 안 간다. 됐어? 너희 학교 시험에는 지금 가지를 한 번 찢었지? 한 번 더 찢는 문제가 나왔어. 4개가 됐어요. 학교 시험에 그게 나왔어. 나도 그게 나올 줄 몰랐는데 미쳤나 봐. 그걸 냈어요. 근데 또 애들이 또 다 맞춰왔어. 신기한 녀석들이야.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개수를 나눕니다. 막 세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47번을 풀어봅니다. 420개, 즉 3번이 나와야 돼요. 이게 3번이 나오면 좀 이제 앞에서 했던 걸 이해를 한 거고, 안 나오셨더라도 일단 연습하면 충분히 되니까. C부터 칠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A를 칠합시다. 알파벳 순으로 갈까요? 점프는 하지 말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세요. B 칠하고 그 다음에 E를 칠하고 D를 칠하는 건데, 문제는 마지막을 칠할 때 보면 여기서 이제 고민이 생겨. 이게 몇 가지냐를 보려면 이 녀석이랑 이웃한 녀석이 같냐 다르냐를 따져야 되거든. 그게 막 정해놓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이제 이때 고민이 좀 생겨야 돼. 색깔이 몇 가지입니까? 5가지죠. C에 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5가지. 5 기억을 칠했다 하고, B에 그 다음에 A 칠하는 거죠. A는 몇 가지예요? 4가지입니다. 니은을 칠했다고 문제될 게 없어요. B로 갑니다. B에 칠할 수 있는 거는 기억하고 니은을 뺀 나머지니까 여기 몇 가지야? 3가지인 거죠. 디귿을 칠했다고 하고, 여기를 칠하려고 해도 얘랑 얘가 다르니까 몇 가지야? 3가지입니다. 여기도 3가지. 여기까지 문제될 게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를 칠할 때 얘랑 같은 게 올 수도 있고 다른 게 올 수도 있잖아. 마지막을 칠하려고 이게 마지막이 항상 문제가 돼. 여기를 칠하려고 이제 생각해 보면 얘랑 달라야 되고 얘랑 달라야 되고 얘랑 달라야 되는데, 그러면 3개를 뺀 나머지를 칠해야 되냐를 생각하는 순간 이놈이 얘랑 같을 수도 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같은 거라면 2개를 뺀 나머지니까 3가지가 오는 거고, 얘가 만약에 얘랑도 다르다면 3개가 전부 다 다른 거니까 여긴 2개가 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을 뭐 해야 돼? 분류를 하고 나서 D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2를 분류해야지. 이거. 원래는 이게 3가지가 나오는데 이 3가지를 뜯어서 푸는 거야. 그래서 여기 3가지가 나올 거를 2가지로 뜯어보면은 누구랑 같을 때 하셔야 돼요? 그치? A와 같을 때. 같을 때는 그냥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그 다음에 여기는 B와 어떨 때? B가 아니라 A와 다를 때. 방금 전체가 몇 가지였지? 3가지였지? 그럼 여기 몇 가지가 와야 돼? 그냥 2가지예요. 아까 여기 3가지였잖아. 전체가. 1개, 2개 이렇게 된 거 같아. 그리고 나면 이제 D를 칠하는데, 얘랑 얘랑 만약에 같은 색깔이라면, 뭐 니은이라고 치면 여긴 색깔 칠하는 게 몇 가지야? 몇 가지예요? 디귿? 3가지. 3가지요. 내 말 듣고 있는 거 맞지? 아이 불안한데 이것들.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만약에 다르다면 얘는 뭐 리을 정도 오겠지. 그럼 여긴 몇 가지 와요? 2가지. 그러니까 이때는 2가지 된다. 이런 거지. 그래서 이거 곱하면 3이고요. 이거 곱하면 4고요. 2가지로 나눠 푼 거니까 얘랑 얘는 더해야 돼.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구하는 게 토탈 몇 가지가 되는 거야? 7개.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7 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납득이 가냐? 뭐 그냥 대충 이해가면 안 돼. 정확하게 상황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요렇게야. 그치? 색칠하기. 아니 당연히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앞에는 더 너무 쉽잖아. 당연히 이런 게 나와. 이런 게 당연히 나와. 알겠죠? 저기요. 답이 몇 번이에요? 4번입니다. 근데 확인을 다 한번 해봐야 돼요. 아까 내가 5팩토리얼 외우라고 했는데 이거 얼마였지? 120.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습니다. 외워두세요. 많이 나와요. 왜냐면 막 7팩토리얼 이런 거 계산하라고 하면 처음부터 다 곱할 수 없으니까 여기다가 6하고 7 뚜둑 곱하면 끝나거든. 어쨌든 그리고 얘는 얼마라 그랬지? 그렇죠. 이렇게 정의됩니다. 그래서 얘는 맞아요. 오케이. 트루. 3C 0은 이게 말이 안 돼. 3개 중에 안 뽑아서 나열해? 이게 뭔 소리지? 근데 이걸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이걸 계산을 한번 돌려보면 이게 분수로 써보자. 이렇게 분수로 쓰면 이게 기억 안 나지 또. NPR의 계산 어떻게 하나 그랬지? 분수로 쓸 때. 분수인데 위에는 누구야? N 팩토리얼. 밑에는 N 빼기 R 팩토리얼. 그쵸? 이렇게 쓰시면 돼요. 난처한 계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넣어보면 위에는 몇 팩토리얼이야?
밑에는 3 빼기 0이니까 둘이 빼서 팩토리얼이니까 얼마야? 300. 그 약분 다 되겠네. 얼마예요? 그러니까 안 뽑는 경우도 그냥 한 가지로 본다가 되는 거야. 알겠지? 이것도 맞는 거죠. 3번 이거 잘 모르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3번 이거 어떻게 표현되는지 잘 모른다. 아, 오케이. 한번 봐봐. 얘들아, 이게 중요하다. 니네 4P 3 하면 이거 실제 계산할 때 얼마부터 곱해 나가야 돼? 4부터. 몇 개 곱해요? 3개 곱하. 미쳤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10P 7이야. 이러면 10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곱해? 8까지. 에? 뭐로? 뭔 소리야? 7. 그 다음 얼마야? 그 다음 얼마? 그 다음 얼마?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잘 봐. 마지막에 어디까지 곱하냐가 중요한데 니네 10부터 7개 쓰면 몇 개가 끝인지 좀 감이 안 오잖아. 오는데요. 와요? 와, 오면 땡큐고. 딱 봐서 4에서 끝나갈 건데 이게 느껴지면 다행인데 안 느껴지면 잘 보세요. 이게 10에서 7개를 쓰는 거니까 10에서 7을 빼. 그럼 얼마지? 그리고 하나를 더한 게 마지막이야. 아니 저기요, 잘 보세요. 원래 여기서 몇 개까지 있어? 원래 여기 1까지 있잖아 이 새끼들아. 그럼 여기서 7개만 쓰라고 했으니까 뒤에 3개를 날려야 되는 거야. 그럼 3개를 빼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으니까 4개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그냥 봐봐. 4에서 첫 번째 거, 4에서 두 번째 거, 4에서 세 번째 거니까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든 저렇게 설명하든 그냥 할게요. 좀 쉽게 설명해 주려고 그랬는데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 그냥 이렇게 할게. NPR이야. 그냥 보자. 처음에 누구 곱해야 되지? 그 다음 누구죠? 좋아요. 아주 바람직합니다. 하나 더. 맞춤 설명. 아주 좋아요. 그쵸? 여기까지 당당당당 가잖아.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개수가 몇 개여야 돼? 몇 개? 알게.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마지막에 R번째 거가 되는 거지? 그죠? 얘가 몇 번째지? 첫 번째. 얘가 몇 번째야? 아우 잘한다. 여기는 세 번째. 그치? 관계를 봐. 관계. 고등학생 수준. 해봐 빨리. 1일 때는 아무것도 안 빼고 2일 때는 한 개만 빼고 3일 때는 2개 빼는 거지. 얘보다 하나 적은 걸 빼는구나. 하나 적은 걸 빼는 거잖아. 마지막에 R번째가 오면은 N에서 뭘 빼야 되냐면 얘보다 어떤 거? 하나 적은 걸 빼야 돼. 하나 적은 게 뭐야? R 빼기 1. 이걸 뺀다고. 아 그렇구나. 그럼 이거를 전개해서 쓰면 어떻게 생겨 먹었어? 그렇지. N 빼기 R 플러스 1. 이렇게. 이거구나. 그래서 여기서 딱 끝나면 맞는 거야. 저기 보기에 써 있는 게 딱 요게 맞잖아. 이게 맞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몰라도 돼요. 시험에 안 나와. 어때서 혹시나 궁금하시면 이 첫 번째 거는 그냥이고 두 번째 건 하나 빼고 세 번째 건 2 빼니까 R번째에서는 R보다 하나 작은 만큼 빼겠구나.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 거죠. 몇 시에 끝나요? 지금 이 중요한 순간 지금 이걸 야 너무 직하고 싶어요. 나도 페코 밥 줘야 돼. 어떻게 페코가 고양이 야행성이야. 야 강아지 키우는 사람 흔들어봐. 집에 강아지 밤에 뛰어다녀요? 강아지 밤에 자잖아. 그치? 이 새끼. 고양이는 안 그래. 와 야, 나 진짜 어제 죽을 뻔했어. 고양이는 밤에 안 자. 고양이가 나 밟고 생겼어. 너무 아팠어. 고양이가 새벽 3시에 정확하게 일어나서 불러요. 얘 쭈꾸니가 사람을 불러. 야옹하면 와서 자기가 원하는 걸 해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것도 신기한데 나는 고양이 울음소리를 알아듣게 될 줄은 몰랐어. 고양이 울음소리를 알아듣게 됐어요. 이게 울음소리가 좀 다르더라고. 밥을 먹어야 될 때 밥이 없다의 울음소리랑 문을 열어라의 울음소리, 와서 좀 나랑 놀아라 이런 울음소리가 좀 달라. 어제 새벽에는 겁나 개 짜증나는 목소리를 이야 하고 이러는 거야. 이야 하고. 여자예요. 여자인데 여자가 아니게 됐죠. 어제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벽 5시까지 뛰어다녔어. 피곤해. 걔는 웃긴 게 자기를 꼭 집 가면 안 돼요. 쌤 페코가 지금 쌤을 기다려요. 저도 토토 밥 풀어 가야 돼요. 토토는 네가 밥 주는 게 아니잖아.
이거 맞아 틀려? 너방이 먼저. 이거는 얘들아 이거는 맞아 틀려. C는 맞습니다. 이거 안 돼요. 틀렸어요. 요거 해볼게. 저기요 뭐 한다고 요거. 야 니네 이거 알 수 있는 공식이 아니라 모르는 공식이니까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해야 돼. 잘 봐. 그럼 하고 가요.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잘 봐. 야 여기 봐. 집에 가면 아무도 안 반겨주잖아. 아, 내가 착각한데 집에 가면 니네 반가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쌤은요? 저 패고 있어요. 저 갑니다. 잘 보세요. 얘들아 이거랑 이거랑 같은지를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얘를 식으로 분수식 얘도 분수식으로 쓸 건데 우리 외워놓은 공식 다 아니까 한번 가볼게요. 이 녀석은 위에가 몇 팩토리얼이야? 그렇죠? 이렇게 쓰시고 밑에는 몇 팩토리얼이냐면 n 빼기 r 팩토리얼 맞죠? 그 다음에 이것도 분수로 썼을 때 왼쪽이랑 같은 분수인지만 확인하면 되거든. 근데 앞에 일단 n이 하나 나와 있고요. 이렇게 하면 돼. 어려워하지 말고 여기다 분수 치고 여기 n-1이니까 여기는 n-1에 대한 뭐야? 팩토리얼 맞지? 그렇죠? 그리고 얘네 둘 빼서 분모의 팩토리얼이잖아. 둘이 빼면 어차피 마일은 없어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아까 첫 시간에 배웠던 거 여기 n-1부터 뚜루룩인데 n이 하나 더 곱해지면 이렇게 둘이 곱하면 뭐로 진화돼? 그렇지, 이게 n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좌변이랑 어떻다? 같구나 해서 끝나는 거야. 응? 외울 필요는 없고 예전에 외웠는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4번이 틀렸다. 얘들아 이게 13C R-1이지? 근데 이거랑 같은 값이 하나 더 있잖아. 얘랑 같은 값. 분수값 13C 얘랑 같은 거. n 플러스 12. n 플러스 14? 얘랑 같은 거야. n r 그렇지. 13에서 얘를 뭐 한 거? 뺀 거. 이것도 같잖아. 맞죠? 맞아요? 요거랑 같잖아. 이거랑 같은 값이잖아. 아 맞냐고 대답 좀 해봐. 맞지? 그치? 알고 있는 거지. 아, 빨리 가자 하고. 13C 2R 플러스 2고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은데 이제 요 녀석일 때와 같을 수도 있고 요 녀석일 때와 같을 수도 있거든. 근데 일단 얘 같으면 얘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데 R-1이 2R 플러스 2라고 하면 R 값이 얼마예요? 이게 말이 되냐? 아니지. 자연수만 넣어야 되잖아. R 값에는. 안 되고 요 버전으로 같으려면 얘가 정리되면은 14 마이너스 R이고 얘는 얼마예요? 2R 플러스 2 넘기면 얘는 R 값이 얼마 될까요? 얼마? 이건 돼 안 돼? 이건 괜찮죠. 그래서 R 값이 3. 그렇죠? 그러니까 C를 다룰 때는 요 때와 원래 거랑 바꿀 때 두 가지로 나눠서 알겠죠? 보셔야 돼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우리 두문학칙은 지금 유형별로 다 푼 거죠. 세문항 푼 것도 있고. 그러면 토요일날 오시면 여기 이제 본격적인 토요일날 아마 경우의 수를 다 끝낼 거예요. 잘 볼 거고 그 다음에 아직 수행평가 안 보신 분들 중에 수행평가 관련해서 좀 풀어보고 가실 분은 남으시고 카톡에 있는 걸 보고 알아서 하실 분은 뭐 알아서 하시고